그러니까 여자들이 이런 게 조금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대부분 때문에 시집을 못 간다니까요. 와, 근데 진짜 정숙님은 때문에 여태까지 시집을 못 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 그리고 저는 이 랜덤 데이트를 보면서 다른 남자들이 진짜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게요, 이 나는 솔로에 나와가지고 꼭 인기 없고 좀 짜치는 이런 남자들 특징이 뭐냐면은 맨날 그냥 네, 이번 주 나는 솔로 연상연하 특집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화는 이제 넷째 날 아침이 시작이 됐고요. 이른 아침부터 이제 혼자서 전날에 이제 새벽까지 술 마시고 막 난장판 쳐놨던 거를 이제 묵묵하게 치우고 계신 영식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 이렇게 치우시고 이제 나중에 누군가가 또 영식님은 왕자님 같아요 라고 하면은 이제 오늘 아침에 그거 제가 다 치웠거든요. 그런 제가 어떻게 왕자님이죠? 이런 얘기를 하시겠죠. 그리고 둘째 날에도 영식님이 가장 일찍 일어나서 토스트랑 막 이런 거를 하셨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영식님이 이전에 영자님한테 왕자님 얘기를 듣고 빡쳤던 부분이 약간 그런 거 같네요. 자기가 노력했던 거를 좀 묻힌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서 빡이 친 것 같네. 뭔가 왕자님이라는 워딩 자체가 뭔가 넙죽넙죽 다 남들이 해주는 걸 받아먹기만 하고 약간 이런 이미지로 자기를 봤다는 것 같아가지고 자기가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어떻게 그딴 표현을 쓰냐라는 식으로 발끈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제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는 그 말에 이제 뉘앙스를 좀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 칭찬도 비아냥대면서 이제 얘를 좀 긁으려고 놀리는 식으로 하는 칭찬이 있고, 나를 좀 놀리는 식으로 뭔가 대사를 치더라도 나한테 애정이 있어가지고 나랑 친해지려고 그 놀리는 그런 뉘앙스가 있잖아요. 근데 영식님은 그거를 잘 못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보통 이게 연인들이 대화를 할 때도 싸움이 안 일어나려면 그래서 전화 통화를 하라 그러잖아요. 카톡 같은 걸로 이제 텍스트로 얘기를 하다 보면은 감정 같은 게 제대로 안 실리다 보니까 똑같은 말을 해도 이제 오해가 생길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영식님 같은 경우에는 사람과 마주보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거를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 같은 것들을 제대로 키우시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영자님이 예전에 영식님한테 왕자님 같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하는 거는 누가 봐도 그냥 영자님도 영식님이 조금 이렇게 선택을 못 받고 혼자 짜장면 먹어가지고 침울해 있으니까 조금 좋게 좋게 얘기를 해주려고 그런 건데,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긁혔다는 게 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어처구니가 없었던 건데,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귀하게 잘한 것 같다 그러면은 솔직히 기분이 좋거든요. 아니 난 저게 왜 긁힐 일인지 모르겠어. 왕자님 같이 잘한 것 같다, 집에서 사랑 많이 받고 잘한 것 같다, 강남 8학번 출신 같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웬만한 사람들은 그냥 듣고 싶은 말 아닌가요? 왜냐면은 그런 느낌을 주고 싶어도 못 주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거기에 사실은 긁힐 게 아니었는데, 그 영식님은 약간 본인이 아침마다 이렇게 뭔가 노력하고 남들이 안 보는 데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조금 인정받지 못했다는 생각 때문에 그때 영자님의 그 왕자님 발언에 조금 많이 긁히셨던 것 같네요. 셋째 날에도 가장 일찍 일어나셨다고 하고. 근데 확실히 그런 게 있다. 이거를 보니까 결혼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면 조금 그렇기는 한가? 이게 보면은 예를 들어 연애 프로그램 중에서 환승연애 같은 프로그램 보면요, 걔네는 이제 다 어리잖아, 나오는 애들이. 거긴 다 20대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걔네들도 맨날 이제 새벽까지 술 마시고 놀고 이러면은 집이 완전히 난장판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상태로 그냥 잠에 든단 말이에요. 근데 걔네들은 이제 어리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도 보통은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술 마시고 막 새벽까지 이러면은, 특히 이런데 놀러 가가지고 그러면은 아무리 술을 마셨어도 다 같이 조금 치우고 자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다들 무슨 뭐 누구는 뭐 대학 교수에다가 사업하는 사람도 있고 막 한의사도 있고 경찰관도 있고 이런데 저거를 저렇게 다 널브러뜨린 상태로 들어가서 잠을 자는지 모르겠네. 아니 왜냐면은 제가 지금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이제 어디 가서 이제 친구들이랑 놀고 이러면은 펜션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왁자지껄하게 놀다가도 이제 다 먹고 이제 들어가서 자자 하면은 자기네들이 이제 주섬주섬 내 앞에 있는, 설거지까지 하지는 않더라도 내 앞에 이제 내가 먹었던 그릇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를 저기 싱크대로 다 갖다 놓고 어떻게 해서든 조금 이렇게 치워놓고 잔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나이가 지금 거의 40줄인 사람들이 이거를 저렇게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잠을 자고, 그리고 또 저렇게 난장판인 거를 가장 어린 영식이가 제일 먼저 일어나서 치우는 건지도 모르겠네. 참 결혼하면 집안 꼴이 볼만하겠다 참.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영숙님이 아침에 기상을 일찍 하신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영숙님이 이렇게 일찍 일어나신 이유는 어젯밤에 영철님이 오늘 아침 9시에 대화를 나누자고 그 신청을 하셨었대요. 그래서 영숙님이 부랴부랴 일어나가지고 공용 거실로 왔는데 공용 거실에서 이제 영식님 혼자서 치우고 있는 거를 보면서 부랴부랴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하는 모습. 근데 아침에 만나자고 한 영철님은 지금 9시가 훌쩍 넘어가지고 10시가 다 돼가고 있는 상황인데도 나오지를 않고 계시네요. 근데 보통 운동선수 출신들은 이런 약속에 되게 민감하지 않나? 맨날 훈련 같은 거 하고 이럴 때 그 약속 시간을 어기면은 큰일 나가지고 저는 제가 아는 운동선수들 중에 약속 시간 잘 안 지키는 운동선수는 못 본 것 같거든요. 근데 영철님은 되게 뭐 이제는 운동선수가 아니지만 그래도 어릴 적에 그런 습관 같은 것들이 계속 조금 남아있게 되는데 사람들이 영철님은 지금은 이제 완벽한 사회인이 되셨나봐요. 그래서 뒷정리를 1시간 동안 거의 했었는데 그 1시간 동안 영철님은 아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영철님의 숙소를 보여주고 계신데 아주 꿀잠을 주무시고 계시다가 10시 30분에 일어나셨어요. 그래가지고 몇 시야? 아이씨 하면서 이제 일어나가지고 아주 깜짝 놀라셨네요. 그래가지고 영철님이 영숙님을 찾아가가지고 근데 저는 이런 게 조금 영철님이 좀 별로네요. 아예 사과를 잘 안 해.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빡치는 부분이 여자들 중에 이제 사과를 잘 안 하는 여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많은 연애를 해보신 남성분들이 빡쳤던 포인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드렸던 말씀이 정상적인 사람이면 어릴 적에 배우게 돼 있다. 일단 내가 잘못을 했으면 내 사정이 있든 없든지 간에 일단 미안하다는 말부터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일단 상대가 나 때문에 피해를 입거나 어떤 기분이 나빴다면 내 의도가 그런 게 아니었어도. 근데 지금 영철님은 완벽하게 본인이 잘못한 상황이었는데도 딱히 뭐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별다른 사과도 안 하고 제가 늦잠을 자버렸네요 하고 이제 영숙님이 그럼 다음에 기회 되면은 얘기해요 하니까 쌩 하고 가버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영숙님도 이제 여자들이 있는 방에 와가지고 까먹을 수는 있는데 까먹었으면 최소한의 멘트가 기다리게 해서 너무 죄송하다고 제가 커피라도 사겠다고 이 정도를 자기가 바랬었는데 그러니까 영숙님도 이제 속이 좁은 여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어제 새벽까지 술 다 마셨던 것도 알고 이제 못 일어났을 수도 있는데 최소한의 어떤 매너가 지금 지켜지지가 않았다는 거지.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조차도 없이 제가 늦잠 자버렸어요 하고 이제 쌩 가버리는 모습에 이거는 어떤 여자라도 조금 별로라고 느껴질 법합니다. 남자 대 여자 상황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인간 대 인간적으로 봤을 때도 별로인 모습이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남친이었었다면 이제 100% 싸웠다라는 말씀도 계속 하고 계십니다. 영숙님이. 그래가지고 이제 개인 인터뷰에서 영숙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원래 영철님이 마음이 계속 지금 올라와가지고 그 영호님이랑 좀 비등비등해지기까지 했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완전히 아웃이 됐다. 왜냐면은 영호님이었으면은 나와의 약속을 까먹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MC분들도 지각보다 태도가 문제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확실히 영철님은 되게 남들을 스트레스를 받게 해도 본인 스스로의 인생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되게 높을 것 같은 타입이다. 영숙님은 이렇게 지금 기분이 나쁜 상태고 만약에 이 상황이 영식님이었으면은 지금 아무데도 집중 못해가지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을 텐데 영철님은 지금 숙소로 돌아와가지고 아침밥을 2그릇을 드시고 계십니다. 확실히 속은 편하게 사는 사람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영철님이 결국에는 배를 든든하게 채우시고 영식님한테 아메리카노 타는 법을 이제 배워가지고 아메리카노를 내려서 이제 영숙님의 숙소로 방문을 해가지고 미안합니다 커피 타왔어요 하면서 이제 커피를 이제 전달을 해주시네요. 그래가지고 영철님이 이제 뭐 90도로 폴더 인사를 하면서 미안합니다라고 이제 하고 계시네요. 아까는 진짜 당황해가지고 아예 그 사과를 못한 것 같네요 보면은. 그래서 여자들도 가르쳐주면은 이제 갱생의 여지가 충분한 것 같다. 저 영철님이 저렇게 찾아온 거 보면은 저게 막 그렇게까지 치명적인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영철님이 갑자기 뭐 분리수거를 막 열심히 하고 계신데 그래서 이제 분리수거를 지금 1시간 동안 하고 계시다는데 1시간 동안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제 반성의 의미로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PD가 이제 물어봐요. 혹시 집안일 평소에 하시는 분이냐고 이제 물어보는데 영철님이 자기는 이제 절대 안 한다고 합니다. 집안일은. 그래서 엄마한테 많이 미안하고 라고 하시는데 그러면은 영철님은 지금 나이가 30대 중후반에 뭐 자기가 이제 아이 5을 낳아서 키우고 싶다고 하시면서 부모님한테 얹혀 살고 계시는 중 같네요.
아니 근데 요즘에는 30대이신 분들도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게 흔한 일이다 보니까 그게 막 잘못됐다고 비판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거를 조롱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제 영철님은 우리가 매주 보면서 느끼는 게 자기가 그리는 자신의 모습이랑 실제 자신이 어떤 살고 있는 인생이 많이 다르잖아요. 아니 뭐 그렇게 무슨 자기는 집에서 가장이어야 된다, 무슨 내 여자는 내가 책임진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면서 집안일은 이제 엄마가 다 해준다. 그래가지고 영호님이 그 방금 전에 영철님께서 그 영숙님한테 커피를 사준 거를 이제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호님도 초조해져가지고 지금 아침 식사를 준비하신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토스트를 만들 계획이시라고 해요. 그래서 영수님이랑 같이, 영수님은 아마 만들어서 옥수님한테 주려고 하는 거겠죠? 영수님도 그냥 과일 한 번 안 깎아본 티가 너무 많이 나시고. 그러니까 내가 저런 거를 보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정숙님은 여태까지 자기가 되게 요리 잘한다고 이제 어필을 하셨었는데, 오히려 요리를 못하는 남자들은 저렇게 해가지고 아침마다 무슨 자기가 마음에 드는 이성한테 저렇게 맨날 해주고 이러는데, 여자가 해준 적은 진짜 못 본 것 같아 나는. 정숙님은 좀 이제 앞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뭐 저런 모습을 그냥 아예 지금 안 보이고 계셔가지고 그 부분이 좀 아쉽네요. 그래서 영숙님이 이제 자두를 막 깎고 있는데 그 뒤쪽에서 광수님이 공용 거실에 앉아가지고 막 계란 후라이 같은 걸 막 먹고 있었어요. 근데 영수님은 이제 그 분위기가 조금 무겁고 이러다 보니까 뭐라도 얘기를 하려고 광수님한테 밥 드시는 거 누가 한 거냐라고 했더니 이제 광수님이 뭐 영식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단답으로 말을 하는데, 확실히 광수님은 영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그 그냥 라이벌로 생각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확실한 적의가 느껴져요. 적의. 영수님은 오히려 덤덤하게 그냥 뭐 우리가 그 뭐 선의의 경쟁을 하자 약간 이런 느낌인데, 광수님은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영수 자기가 이제 밥을 먹으면서 이제 영수가 뭐 묻는 거에도 대답도 잘 안 하고 이렇게 시큰둥하게 있다가 이제 자기도 뻘쭘하니까 이제 나가려고 하나 봐. 나가면서 문을 열면서 영수님이 지금 옥수님한테 주려고 이제 만들고 있는 거를 이제 광수님도 바보가 아닌 이상 눈치를 채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또 옆에서 자두 하나만 먹어도 돼요 하면서 자두 하나를 뺏어 먹으면서 나가는 모습. 아이씨. 광수는 방송을 나중에 영수가 볼 거라는 생각 자체를 아예 안 하는 것 같아요. 뒤가 없음. 그러니까 광수님은 당연히 지금 무슨 존경받는 이제 한의사라는 직업을 갖고 계시고 그 노인분들 사이에서 뭐 평창 임영웅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막 뭐 이런 삶을 살고 계시지만, 확실히 어떤 그 남자들끼리의 단체 생활이라든지 어떤 이런 거를 안 해본 티가 좀 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본인의 평판이 좋아질 수가 없는데, 광수님은 어떤 집단에서 여태까지 살아왔는지를 모르겠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나름대로 두 남자가 노력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토스트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연하남 두 명이서 이제 같이 막 토스트를 들고 각각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들한테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영호님은 그 영숙님한테 수줍게 전달을 해주면서 쪽지까지 건네고 있네요. 아주 풋풋하네 진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영수님도 그 옥수님한테 찾아가는 모습이고요. 옥수님도 결국엔 저거를 받고 엄청나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이시네요. 저 방송 중에서 여자가 뭘 해서 남자에게 챙겨주는 경우는 거의 없는 듯. PD가 영포티라서 그런가요? 근데 PD가 영포티라서 그런 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PD가 영포티라고 해도 여자들은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건데 저게 무슨 대본이 있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무슨 뭐 데이트를 정해주고 이런 거는 있어도. 그래서 여자들이 저런 성향인 여자들인 거죠 뭐. 그래서 약간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저런 성향들이니까 결혼을 늦게까지 못하고 저런 프로그램까지 나갔구나라고 솔직히 생각을 해도 저는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진짜로 다들 받기만 해. 맨날 이런 거를 보면은 뭔가 남자한테 전달해주고 이러는 게 굉장히 자존심이 상한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여자들은 항상 내가 남자한테 어떤 대우를 받는지 약간 이런 것만 이제 다른 여자들한테 조금 보여주고 싶어하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어도 여자들은 어필을 하려고 할 때 무슨 파인옷을 입는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팔짱을 낀다든지 스킨십을 한다든지 여태까지 이런 거밖에 없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보면은 여태 나온 여자들 중에 자기가 주체적으로 뭔가 액션을 보여가지고 남자를 꼬실 때 했던 거는 진짜 몸으로 들이대가지고 뭐 스킨십해서 어떻게든 꼬시려던 약간 이런 방법밖에 나는 못 본 것 같네. 여자가 뭔가를 해가지고 뭐 남자한테 이벤트를 해주고 이런 거는 나 진짜 다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는 걸 수도 있지만 맨날 이제 남자들만 이렇게 하고 아니 근데 뭐 남자들도 저거를 누가 칼 들고 협박해가지고 억지로 시킨 거는 아니니까 여자들한테 뭐라고 할 거는 아니기는 한데 이게 조금 그렇게는 하네요. 아니 근데 진짜 97 입장에서 눈에 들어와요? 저 나이대 여자들이? 리섭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들어오죠. 그래서 제가 맨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연상이 좋다는 남자들이 왜냐면은 그냥 진짜로 이 남자들도 사실상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면은 연하가 더 좋을 거란 말이야. 여자의 모든 조건이 다 똑같다고 쳤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상철님이랑 영수님이랑 광수님이 89년생 옥수님을 지금 좋아하고 있잖아요. 옥수님이 89년생이면 지금 이제 새해가 밝아가지고 지금 38살입니다. 근데 이분들한테 만약에 선택을 하라고 하면은 지금 같은 옥순이라는 조건하에 38살 옥순이가 있고 28살 옥순이가 있는 거야. 그럼 이 남자들은 본인들이 연상이 좋다고 했으니까 둘 중에 고를 수 있다고 쳐. 옥순이를 지금 당장 10살을 어려주게 해줄 수 있대. 어떤 초능력자가 나타나가지고. 근데 이 남자들은 연상이 좋으니까 옥순이의 나이를 그대로 둘 거냐는 거야. 안 두지. 이 사람들도 당연히 한 살이라도 어린 여자, 하루라도 어린 여자, 1분이라도 어린 여자, 1초라도 어린 여자가 좋은 게 정상이기 때문에. 근데 연상이 좋다고 하는 이 남자들도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조금 쎄하다고 느껴지는 거고 어딘가가 좀 많이 하자가 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97년생 남자가 저런 그 80년대생 여자들을 여자로 본다는 게 정상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도. 저도 예를 들어 제가 20대 후반 정도에 내가 30대 후반 여자를 보면서 저 여자랑 결혼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나? 왜냐면은 실제로 예를 들어 김사랑님 있잖아요. 김사랑님이 저랑 딱 10살 차이거든요. 근데 김사랑님이 진짜 예쁘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냥 거의 키도 엄청 크시고 몸매도 좋고 얼굴도 예쁘고 하니까 거의 모든 남자들 중에 김사랑님을 이제 싫어하는 남자는 없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아무리 김사랑님이어도 10살이 많은데 그러니까 김사랑님이 예쁜 거는 알겠어. 근데 만약에 지금 나한테 미혼이라는 상태로 내가 결혼도 안 한 상태라고 했을 때 나보다 10살 많은 김사랑님이랑 만나볼래 해도 저는 막 그렇게 물론 당연히 김사랑님도 저를 안 만나겠지만 그러니까 제 말은 그거예요. 그 정도 급이어도 그냥 일반적으로는 여자로 안 보이는 게 정상이라는 거지. 근데 지금 나는 솔직히 진짜 잘 모르겠어. 그래서 여성분들이 함부로 이런 방송을 보고 희망회로를 돌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여성분들이 나도 나중에 골드미스가 되면은 저렇게 막 10살 연하 8살 연하남을 만날 수 있겠지라고 이제 이번 방송을 보면서 희망회로를 돌리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8살 연하를 만날 수는 있겠죠. 어떻게 하다 보면은. 근데 그 8살 연하들은 결국에는 이 나는 솔로에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연하들밖에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딘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보이는 약간 그런 남자들밖에 없을 거여가지고 어쨌든 PD가 좀 악마 같아요. 연상 좋다고 했다고 최소 5살 이상 차이 나는 분들만 데려왔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번 기수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불쌍해요. 이거 조금 남성분들이 이제 들으시면은 좀 빡쳐하실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은 여태까지는 이제 보통 나는 솔로에 나왔던 그 나이대가 보통 지금 이 여성 출연자분들이랑 비슷한 나이대였단 말이에요. 남자들도. 그러면은 이 여성분들 지금 한 분 한 분이 다 다른 기수에 나갔으면은 충분히 괜찮은 남자랑 매칭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자기 관리라든지 스펙이라든지 이게 돼 있는 여자들이란 말이에요. 옥수님은 이제 다른 기수 나가서도 조금 빌런으로 평가받을 수가 있겠지만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들 이제 성격도 너무 좋고 막 이래가지고 다른 기수 나갔으면 정말 괜찮은 남자 만나서 커플이 됐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번 기수 여자들이 여태까지 나는 솔로 모든 기수 통틀어서 가장 평균적인 수준이 높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옥수님도 지금 막 어장관리녀로 유명한데 옥수님은 그래도 얼굴이라도 엄청나게 예쁘잖아요. 그래가지고 모든 거를 다 따졌을 때 거의 역대급 기수라고 보여져요. 저는 제가 느끼기에는 이번 기수가 남자들이랑 나이만 맞았다면은 나이가 맞는 남자들이 만약에 나왔으면 와 이번 기수 저는 대박인데 이거 비주얼 특집인데 막 이럴 수 있었을 그 수준의 여자들을 데려다 놓고 이런 여자들한테 어딘가 많이들 부족해 보이는 그 연하남들을 이렇게 붙여놓은 자체가 확실히 이 낯솔 PD님은 조금 커플 매칭을 해주려는 그 목적보다는 그냥 확실히 방송을 재밌게 만들려는 목적이 훨씬 더 크긴 큰 것 같다. 그래가지고 약간 요즘에 나는 솔로에서 커플이 만들어져가지고 이제 막 결혼식도 하고 이러면은 낯솔 PD님이 가가지고 주례도 봐주고 하잖아요. 근데 주례를 봐주면서도 낯솔 PD님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결혼식장에 갈 것 같아. 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여기서 꾸역꾸역 결혼을 하는 애들이 나오긴 나오는구나.
제작진들도 놀랄 것 같아. 아니 이렇게 모아놔도 결국에는 결혼을 한다고 약간 이런 자기네들도 어처구니가 없을 것 같아. 얘네 정말 간절한가 보다 이러면서. 그래서 옥수님은 이제 그 토스트를 맛있게 드시고 나서 너무너무 맛있었다고 자기가 여태까지 먹어본 토스트 중에 가장 맛있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흡족해 하시네요. 확실히 이렇게 해주는 거를 이제 스윗한 남이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남성분들도 계실 텐데, 당연히 예를 들어서 광수님 같은 사람이 지금 상황에서 옥수님한테 토스트를 해다가 바쳤으면은 이거는 호구짓이 맞습니다. 그리고 옥수님도 오히려 부담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옥수님은 말로는 이런 것 때문에 심쿵했어요 라고 또 어장을 치시긴 하겠지만, 옥수님이 정말로 지금 보이는 모습처럼 굉장히 설레하고 이런 건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잘 돼가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꽁냥꽁냥 뭔가를 챙겨주고 이러는 것 자체는 그렇게 호구짓이 아닙니다. 여자가 분명히 이런 걸로 해주는 걸로 인해서 충분히 설렐 수 있어요. 근데 토스트를 해주는 걸로 어떤 여자의 마음을 돌릴 수는 없다. 아무 의미 없기는 합니다. 광수가 해주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 영수가 해주는 거는 의미가 있다는 거. 누가 해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상철님도 열심히 아침상을 만들고 있네요, 혼자서. 그러니까 지금 다들 아주 난리가 났네. 아침부터 무슨 뭐 밥 차려주고 무슨 뭐 씨 진짜. 와. 상철님이 과연 이걸 누구한테 줄지가 궁금하네요. 만들었는데 상철님 마음에는 지금 영자님도 있고 옥수님도 있잖아. 근데 사실상 1순위는 지금 옥수님이란 말이야. 상철님도 사실 이제 시청자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조금 주제 넘게 감히 어장질을 하고 있기는 해요. 지금 영자님이랑 조금 잘 돼가고 있는 와중이고, 영자님은 상철님한테 계속 직진을 하고 있어가지고 둘이 잘 돼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상철님은 지금 사실상 상철의 1픽은 옥순이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계속 해가지고 옥순이가 자기 첫인상 투표 한번 해준 것 때문에 옥순이를 놓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이 토스트를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을지가 좀 궁금하네요. 그래서 결국에는 영자님으로 정하신 것 같네요. 영자님을 불러내셔가지고 아침 차린 거를 전달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광수님이랑 이제 영철님이랑 그 남자들이 있는 숙소로 이제 화면이 전환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영수님이 아침에 토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옥수님한테 갖다 줬다는 거를 남자들끼리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광수님이 또 여기서 센 척을 또 하고 있어요. 그 아무 의미 없다고, 이제 자기가 옥수는 1순위다라고 착각을 하고 계신 상황에서, 영수는 자기가 아예 신경도 안 쓰인다는 겉으로만 말을 그렇게 하면서도 막상 영수님이 무슨 말을 걸거나 이러면은, 그러니까 광수님은 사실 알긴 아는 것 같아요. 그냥 무의식은 이제 자기가 영수한테 밀린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제 말도 안 되라면서 이제 부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계속 방어 기제가 스물스물 올라와가지고, 내가 이제 직업도 좋고 영수보다 키도 크고 내가 볼 때는 영수보다 훨씬 더 잘생겼고 집안도 더 좋고 한데, 옥순이가 영수를 좋아할 리가 없어라고 이제 자기 스스로 암시를 하면서, 그거를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발화라고 하거든요. 발화를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계속해서 이제 조금 확고하게 굳히려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처절한 마인드 컨트롤 중이라고도 저는 보여지네요. 그래가지고 아무 의미 없다고, 영수가 아무리 그래봐야 1순위는 나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다라는 식으로 남자들 앞에서 또 센 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1대1 인터뷰를 하고 계신데, 광수님께서 토스트를 해준다고 해가지고 마음이 크게 뒤집힌다고는 생각 안 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거는 맞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근데 둘이 완전히 바뀐 상태라고. 지금 광수님이 토스트를 해줘봤자 옥수님의 마음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바뀌어요. 근데 영수님이 토스트를 해줬다 보니까 옥수님은 그것 때문에 이제 심쿵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현숙님이 갑자기 남자들이 있는 숙소로 가가지고 영식님을 불러내요. 그래가지고 영식님을 불러내가지고 영식님한테 단도직입적으로 나는 너 아니다, 이제 다른 사람 알아봐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아주 그냥 뭐 자리를 옮겨가지고 앉아가지고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현숙님은 정말 영식님이 너무 싫으신가 봐. 그래가지고 문 앞에서 그냥 앞으로 불러낸 다음에 어디 가지도 않고 문 앞에서 그냥 이제 다른 사람 알아보세요 해가지고, 이제 영식님이 그 말을 듣자마자 네 알겠습니다 0.1초 만에 대답을 하고 문으로 바로 들어가 버립니다. 나는 근데 이거 MC들도 좀 이상한 것 같다. 데프콘님이 왜 영식님이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대차게 까였는데 구질구질하게 매달리는 게 맞는 거야? 여기서 그냥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들어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왜 이거를 되게 이상하다고 보는 건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영식님이 사회성이 없는 거는 맞는데 이 부분에서까지 이러는 거는 조금 억까 같기는 해요. 그러면 저 상황에서 뭐라 그래? 바로 문 앞에서 다른 사람 알아봐라 막 이러는데, 그러면 여기서 그냥 막무가내로 직진을 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랬으면 또 영식이가 너무 어리다 막 이랬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거절을 당한 거를 가지고 저렇게 사람들이 놀라는 게 조금
근데 영식님이 멘탈 관리가 될까? 지금 이제 남자들 숙소로 들어가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커피를 후루룩 마시고 있는데 저 상황이면 지금 심장이 엄청 쿵쾅쿵쾅하고 있는 상황일 거란 말이야. 화끈거리기도 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1대1 인터뷰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는 자기는 현숙님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그래도 대표코님이 무슨 보통은 거절한 이유를 좀 물을 법도 한데 미련 없는 사람처럼 막 쌩하고 이게 들어가 버린 게 대표코님은 지금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영식님은 PD 면접 때도 그렇고 그냥 여자면 되는 사람이에요, 사실상. 막 그러잖아. 영식님이 계속 하는 말이 나는 그냥 무슨 뭐 바라는 거 하나도 없고 뭐 내 말을 잘 들어줬으면 좋겠고 약간 이런 느낌만 계속 영식님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기준이 아예 없었잖아. 내가 어떤 여자를 만나고 싶다에 대한 기준 자체가 없어서 제가 그거를 보자마자 이 사람은 그냥 여자면 좋은 사람이네요 라고 했었잖아. 지금 영식님의 이런 모습 자체가 하나도 나오기 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저런 남자들은 매력이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영식님은 어떤 타입이냐면은 일단 나는 어떤 여자가 좋아. 존나 금사빠야. 그리고 이제 눈도 낮아가지고 그냥 어떤 여자든지 그냥 나를 좋아해주기만 하면 되는데 내가 그건 너무 멋대가리가 없는 건 나 스스로도 알아. 그래가지고 어떤 여자를 만나고 싶으면은 그 여자를 만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어떻게든 꾸역꾸역 만들어내는 타입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현숙님이 좋다고 할 때는 어떻게든 이런저런 이유들을 만들어가지고 뭐 현숙님이 좋은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맨 처음에 순자님한테 마음이 있을 때도 순자님이 어떤 부분에서 좋았는지 최대한 이끌어내가지고 얘기를 하고 영자님한테 마음이 있을 때도 영자님한테는 단점이 안 보였다라는 식으로 막 얘기를 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래서 영식님은 아마 다른 여자가 말이라도 한번 섞어주면서 또 웃어주면은 그 여자한테 또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 여자랑 나랑 잘 맞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한 100가지 정도 또 되실 겁니다. 여자면은 좋으신 분이어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출연자들이 다 같이 모였는데요. 오늘은 이제 랜덤 데이트를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랜덤 데이트가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요. 남자들이 이제 봉투를 하나를 뽑는데 그 봉투에 1,000원, 10,000원, 50,000원, 10만원, 30만원, 100만원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온 금액으로 오늘을 데이트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거래요. 근데 이거는 상당히 신박하네요. 여태까지 나온 모든 나는 솔로 데이트 중에 이거는 제일 괜찮은 것 같은데? 여태까지 진짜 말도 안 되는 짓거리만 했었었는데 이거는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정리를 해보면요. 영숙님이랑 영수님이 100만원 데이트에 당첨이 되셨고요. 순자님이랑 영식님이 10만원 데이트, 그리고 상철님이랑 현숙님이 30만원 데이트, 옥수님이랑 영훈님이 5만원 데이트, 그리고 영철님이랑 정숙님이 1만원 데이트, 그리고 광수님이랑 영자님이 1,000원 데이트에 당첨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철님 같은 경우에 이제 10,000원 데이트가 걸렸잖아요. 정숙님이랑. 그래서 정숙님한테 찾아가가지고 분식집에 가가지고 어묵 같은 것도 좀 먹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싶다라고 시장 투어 데이트를 미리 구상을 하고 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자님이랑 광수님은 지금 1,000원 데이트에 당첨이 되셔가지고 코인 노래방에 가시기로 했답니다. 코인 노래방에 가가지고 개인 곡을 이제 한 곡씩 하고 뒤에 곡을 한 곡씩 하기로. 그래가지고 이제 영자님이랑 광수님이 둘이 이제 코인 노래방 데이트를 하러 차 안에서 가는 도중에 이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광수님은 지금 옥수님밖에 마음이 없잖아요. 그래서 영자님도 마찬가지로 상철님밖에 마음이 없고 하니까 둘이서 이제 서로 이제 동맹 아닌 동맹 약간 이런 비슷한 느낌으로 서로 연애 고민 상담을 조금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광수님이 영자님한테 옥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알려주면 안 되냐라고 이제 물어보세요. 그래가지고 영자님이 이제 솔직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영수랑 광수가 1순위, 2순위라고. 근데 광수가 거기서 깜짝 놀라요. 제가 2순위라고 하니까 이제 영자님이 뭔가 말실수를 했다 싶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게 아니라 뭐 약간 1, 2가 엎치락 뒤치락 하는 느낌 하면서 조금 이제 얼버무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대답을 회피를 하세요. 왜냐면 여기서 괜히 또 말 잘못했다. 영자님이 지금 이거는 똑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굳이 여기서 진실을 얘기해줄 필요도 없고 진실을 얘기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옥수님이 좀 곤란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옥수님의 마음은 옥수님이 스스로 말하게 하는 게 맞지 이게 남들이 막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게 오히려 더 안 좋은 거여가지고 영자님은 제대로 된 사회인의 처세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광수님이 드디어 뭔가 쎄함을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표정 관리가 안 되면서 광수님이 맨날 평소에 막 이러고 다녀서 그렇지 무표정으로 계시면은 상당히 조금 무섭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게 세 보여가지고 무서운 게 아니라 그냥 뭔가 되게 뭔가 그 조금 뭐 그 말을 어떻게 순화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약간 조금 이렇게 살짝 크리피한 느낌이 조금 들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무서운 느낌이 드는데 지금 그 표정이 나와요. 영자님한테서 이제 영수님의 이름이 나오는 순간 표정 관리가 조금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체 옥수님은 영수님을 왜 좋아하는 거지? 라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영자님은 어떻게든 뭐 자기 나름대로 뭐 영수님에 대해서 조금 올려치기를 해주려고 하세요. 그러면서 뭐 그러니까 영수님이 자기소개 때 스스로 했던 말을 토대로 영수님의 어떤 그런 매력 같은 거를 이제 대변을 해주고 계세요. 뭐 여자들은 남자한테 있어서 좀 좋아하는 것들이 있는데 영수님은 그런 게 조금 많은 것 같다라고 하면서 영수님이 자기가 이제 미래 계획적이라고도 하셨고 투자도 열심히 하고 뭐 똑똑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좋아하는 여자들이 있거든요. 라고 하니까 광수님은 되게 탐탁치 않게 표정 썩어가지고 막 이러고 듣고 계시다가 근데 저도 돈 많이 버는데 또 이러고 있어. 그래가지고 영자님이 이 새끼가 지금 뭐라고 한 거지?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아니 근데 뭐 딱히 막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하면서 영자님의 지금 표정이 와 이 새끼 진짜 답도 없다. 왜냐면은 이런 대사를 치는 게 제가 매번 말하지만 오히려 남자는 자기가 돈을 잘 벌어도 돈 잘 번다는 얘기를 본인 입에서 나오면 안 돼. 그게 정말 짜치는 거거든요. 절대 본인 입에서 나오면 안 되고 본인이 어떤 달성한 업적이라든지 본인의 어떤 재산 뭐 이런 것들 내가 자랑거리가 내 입에서 나오면 안 된단 말이야. 자연스럽게 상대방한테 어떻게 알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근데 광수님은 지금 자기가 초조해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광수가 영수를 무시하는 이유가 지금 여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직업도 내가 더 좋고 집안도 내가 더 좋고 키도 내가 더 크고 돈도 내가 훨씬 더 잘 벌 거니까 영수는 나한테 게임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남성성 같은 것들은 이제 아예 배제를 해놓고 그리고 이제 광수님은 스스로도 모를 겁니다. 자기가 여자들이 보기에 남성성이 아예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를 스스로는 아예 모르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20살이 되면은 꼭 그런 새끼들 있잖아요. 누가 봐도 학창시절에 진짜 개찐따였을 것 같은 애가 그러니까 찐따가 나쁘다는 게 아니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히 다 찐따예요. 학창시절에 당연히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정상인 거죠. 오히려 학창시절부터 무슨 뭐 양아치 짓 하고 이러는 놈들이 당연히 정신 나간 놈들이지 학창시절에는 당연히 꾸미지도 못하고 공부만 하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정상에 가깝습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이 20살이 되고 나서 무슨 말도 안 되게 겉담배 비슷한 거 하면서 뭔가 자기가 학창시절부터 막 담배를 잘 폈다는 듯이 뭐 술 마시고 잘 놀았다는 듯이 이렇게 척을 하는 애들 있잖아요. 자기가 잘 나간 것 같은 척을 하는 애들 있잖아. 근데 그게 자기 스스로는 그게 티가 안 날 거라고 생각해. 근데 남들이 볼 때는 다 알잖아요. 얘가 아무리 지금 센 척을 하고 아무리 담배 피고 술 마시고 막 그 가오를 잡아도 이 새끼가 학창시절에 찐따였는지 아닌지는 남들은 다 안단 말이야. 근데 본인은 그거를 몰라. 본인은 죽을 때까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개 웃긴 게 이게 또 찐따들끼리도 그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일 잘 아는 거는 원래 찐따 생활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 그 찐따가 무슨 척을 할 때 지금 오글거려가지고 이제 미쳐버리는 거거든요. 여자들은 근데 자기가 찐따였어도 이걸 알아. 찐따인 남자가 찐따가 아닌 척을 하는 건 여자들은 아는데 남자끼리는 그걸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 남자들끼리는 누가 이제 센 척을 하면은 원래 셌던 사람들은 얘가 센 척한다는 걸 아는데 원래 고만고만한 애들은 그거를 잘 측정이 안 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광수님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지금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를 아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본인이 미용실 가가지고 염색하고 오고 저기 뭐 평창에서 할머니들한테 맨날 그 임영웅 소리만 듣고 할머니들이 또 맨날 저기 한의원 방문할 때마다 그럴 거 아니야. 아이고 우리 손자 삼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막 우리 손녀 딸만 있어서도 소개해주고 싶었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의사 양반이 이렇게 키도 크고 훤칠해 하면서 막 그 칭찬 같은 것도 엄청나게 맨날 듣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광수님은 본인이 이제 여자들한테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메타인지가 완전히 고장이 나 있으세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는 영수님은 자기한테 이제 비할 게 아니라고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자기가 돈은 제가 더 근데 내가 볼 때는 영자님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도 진짜 가소로워서 기가 찼을 것 같아요. 왜냐면 광수님이 지금 페이닥터거든요. 근데 페이닥터도 일반적인 회사원들에 비하면은 당연히 이제 압도적 수준으로 많이 받기는 합니다. 저도 그거 알아요. 근데 영자님은
정숙님은 지금 수학 교습소를 강남 8학군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대치동인가 거기서 하고 계시잖아. 그러면은 모르긴 몰라도 제가 봤을 때는 영자님이 광수님보다 돈을 더 많이 벌 거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광수님이 아무리 저기 평창에서 한의원에서 막 이렇게 막 돈을 받는다고 해봤자 그 대치동 학원가 엄마들이 쓰는 돈은 못 따라갈 거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영자님 입장에서는 광수가 지금 얼마나 짜치는지 가늠도 안 되네 아주. 그래가지고 두 분이서 이제 노래방 가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저는 이제 노래 부르는 거 이거 못 들으니까 저는 다 넘기겠습니다. 오글거려서 못 들어요 저는 이런 거. 그 다음에는 이제 영철님이랑 정숙님의 데이트 장면이 나옵니다. 정숙님은 또다시 이제 보수적인 성향의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그 정숙님은 본인의 이제 아버지께서 너무 보수적이셔가지고 어학연수 같은 것도 이제 반대를 하셨고 그 자기가 여태까지 도전적으로 어떤 거를 하려고 했었던 거를 이제 아버님께서는 많이 걱정이 되셨겠죠. 얼마나 금이야 오기야 딸을 키우셨겠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만약에 딸을 낳으면 어학연수 보내는 거 싫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남자들 기준에서는 이제 이해가 가는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은 이제 정숙님이 좀 불만이었다는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영철님은 자기는 그게 너무 좋다고 생각한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정숙님이 영철님한테 하시는 말씀이 저희 아빠랑 너무 싱크로율이 조금 잘 맞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영철님이 이제 뭐 정숙님 그 차 문도 열어주고 막 이러고 계시네요. 근데 제가 보면은요 제 주변에도 영철님 같은 타입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아는데요. 여성분들이 지금 영철님을 되게 혐오하고 지금 이러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여자를 안 만날 때는 이렇게 맨날 센 척하고 뒤에서는 뭐 여자들 샤넬백 든 여자들 다 아웃이라느니 무슨 뭐 말을 되게 뻔지르르하게 하는 남자들 중에요 오히려 결혼하면 잡혀 사는 남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여태까지 자기가 말한 거랑 다 반대로 살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이제 본인이 말하는 거를 본인 스스로도 못 지킨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자기 자신에 대한 방어 기제야. 자기가 여자를 휘어잡을 수 없다는 거를 여태까지 연애를 하고 이러면서 자기가 지금 알고 있다 보니까 애초에 개념적인 이런 부분에서 내가 터치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완벽한 여자를 지금 바라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통 커뮤니티 중독되고 이런 남자들이 커뮤니티에서는 존나 센 척 많이 해. 막 일간 베스트 저장소 DC 인사이드 이런 데서 막 한여들하고 어떤 병신이 결혼하냐 국결이 답이다 일본 여자가 답이다 이런 애들도요 막상 자기네들이 그렇게 혐오하는 한국 여자가 한번 만나주기라도 하잖아. 지들이 그렇게나 욕하는 퐁퐁남 돼가지고 어떻게든 여자들한테 싹싹 빌면서 만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영철님이 약간 그런 느낌 같아. 그러니까 말로는 자기가 무슨 개샹 마이웨이라는 식으로 막 말하고 나는 여자 뭐 개념 없으면 다 거를 거야 라고 하면서 막상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면은 조금 잡혀 살 것 같아요. 아침 차려달라는 말은 입 밖에 꺼내지도 못하고 자기가 어떻게든 아침 먹고 싶으면 어제 먹다 남은 찌개 데피면서 근데 이거 아침 같이 먹어야 좋은 건데 이 양반아 그냥 조용히 하고 애 깨니까 조용히 하고 빨리 출근이나 하면 아니 그냥 나는 좀 가끔씩은 차려주면 어떻나 싶다는 거지 하면서 이제 쭈구리 돼가지고 이제 구석탱이에서 이제 조용히 밥 먹고 출근하면서 이제 블라인드 같은데 글 쓰는 거지. 형들 나 퐁퐁이야? 결혼 몇 년 차 아내가 밥을 안 차려주는데 이런 거 흔한 거지? 막 하면서 약간 그런 느낌. 맞는 말인데 불편하다. 내가 그렇게 살고 있어. 근데 대부분 그렇게 살아요 남자들이. 예를 들어서 저 아는 형도 그 크리에이터 중에 되게 막 여자들 비판 많이 하고 그 페미니즘 비판하고 이런 형이 있는데 그 형도 이제 결혼해서 사는 거 보면은 꽉 잡혀 살거든요 여자한테. 진짜 찍소리도 못하고 살아요. 근데 그 평소에 뭐 유튜브나 막 이런 데서 하는 말 들어보면은 진짜 무슨 막 여자한테 찍소리도 못하게 하고 살 것 같고 막 심지어 그 댓글 같은 것도 보면은 저런 남자랑 사는 여자가 불쌍하다 막 이렇게 달린단 말이야. 근데 막상 그 형이 어떻게 샀는지 보면은 여자한테 아주 진짜 깍듯하게 거의 오성장교 대하듯이 막 대해줘요. 그리고 이게 진짜 웃긴 게 연예인 남편들이 나와가지고 방송에서 막 남자는 아내한테 맨날 혼나는 존재야 하면서 무슨 막 인터뷰 같은 거 하잖아요. 되게 막 스윗한 남자인 척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하는 남자들이 있잖아. 그래가지고 남자들이 그런 걸 보면서 막 저 새끼는 뭐 저렇게까지 해가지고 살고 싶나 저딴 결혼을 왜 해 막 이러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런 남자들이 집에서 그 방송처럼 그렇게 가정적인 척 안 하는 경우를 저는 훨씬 더 많이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말하는 것과 실제 모습은 확실히 다를 수가 있다. 근데 저는 영철님이 그렇게 보여요. 지금 여태까지 하는 거 보면은 무슨 뭐 영송님한테 미안하다고 무슨 막 아침에다가 그 바치고 무슨 뭐 정송님 이렇게 문도 열어주고 뭐 이런 거를 보면은 그냥 자기가 스스로 어떻게 되고 싶어하는 모습의 자신과 실제 자신의 갭이 좀 큰 사람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남자들이 이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차에 이제 타가지고 이제 장소 이동을 하면서 또 이제 여행 얘기 같은 거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정숙님은 영숙님한테 이미 그 얘기를 들었잖아요. 영철님은 이제 여행을 안 좋아한다는 얘기를 들었어. 그래서 정숙님도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영철님하고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겠죠. 그래가지고 여행은 그러면 혹시 어디 갈 생각하고 있는 데가 있냐라고 했더니 영철님이 아직 제주도도 한 번도 안 가봤다. 사실은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가려고 했었다. 라고 하니까 이제 정숙님이 여자들이 근데 안 좋아할 것 같아요.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 스스로도 인정을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데프콘님이 영철은 첫 여행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벌써 영철님 이거 다 까발려졌어요. 안 그래도 제가 이번에도 영철님의 소식을 이거 낯설 리뷰를 하기 전에 인스타그램에서 알게 됐거든요. 보면은 영철님 과거 사진인데 영철님은 항상 내로남불적인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나 여자들 그 명품 어쩌고저쩌고 막 되게 비판을 많이 하더니 본인은 몽클레어 패딩에다가 루이비통 스니커즈에다가 뭐 구찌 크로스백 뭐 루이비통 벨트 이런 거를 차고 다니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릴스로 만들어져가지고 또 욕을 엄청나게 먹고 있던데 아니 물론 뭐 그럴 수는 있어요. 이제 뭐 영철님 입장에서는 어렸을 때 자기가 이런 거 다 해봤는데 지금은 이제 부질없다는 거를 이제 본인이 스스로가 알아가지고 이제는 자기도 안 하고 상대방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본인도 이런 시절이 있었으면은 다른 사람들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본인도 이런 시절이 있었으면서 남들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지. 그리고 영철님은 어디 뭐 미국인가 다녀온 여행 사진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일 때문에 간 건지 뭐 때문에 간 건지는 아직 밝혀지진 않았지만 영철님 인스타에 가보면은 본인 말로는 자기가 제주도도 한 번도 안 가봤다라고 하는데 외국 여행 사진도 다 올라와 있고 이런 명품 사진도 올라와 있는 거 보면은 진짜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 이 사람.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 영철님은 말만 샤넬백 그 아웃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영철님이 이거 제가 매주마다 영철님 얘기 나올 때마다 드리는 말씀인데 진짜 상남자고 마초남이고 하면요 여자가 어떤 개념을 갖고 있고 이런 거 오히려 신경을 잘 안 쓴다니까요. 왜냐면은 여자가 무슨 주장을 하든지 간에 내가 휘어잡을 자신이 있기 때문에 마초남들은 여자의 개념을 막 그렇게까지 신경 쓰지 않아. 오히려 애견남들이 막 체크리스트 막 하나하나 막 하면서 저 여자 김치녀 아니야? 저 여자 나 퐁퐁남 만들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막 오히려 막 이러거든요. 근데 영철님은 본인은 이제 스스로가 되게 상남자 마초남으로 보여지고 싶어 하는데 하는 짓거리를 보면은 그렇지가 않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영철님은 이 샤넬백 맨 여자를 그렇게까지 싫어하는 이유가 여자가 막상 샤넬백을 사달라고 하면은 거절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서 그렇게까지 꺼려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은 결혼을 해서 만약에 여자가 샤넬백 사달라 그러면은 이제 이게 꼭 필요한가? 솔직히 돈 아깝겠죠. 왜냐면은 남자들이 이제 근본적으로 여자들한테 쓰는 돈 중에 이제 아까워하는 게 뭐냐면요. 남자들도요 백을 사주는 게 돈이 아까운 이유가 약간 그런 거예요. 남자들은 이제 거의 가성비 한 남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돈을 쓰면은 돈을 쓴 티가 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뭐냐면은 여자들은 샤넬 가방을 매면은 본인들이 예뻐 보인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도 많습니다. 여자들 눈에만 예뻐 보여요. 그래서 남자들 눈에는 여자가 내가 어차피 사랑하는 여자가 내 눈에는 시장 가방을 들고 있든지 뭐 보세 가방을 들고 있든지 샤넬백을 들고 있든지 대세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들 네일 아트 하는 거에도 돈을 굉장히 아까워해요. 왜냐면 남자들 중에 여자 손톱 보는 남자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에 있어서 남자들이 이제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는 거고 오히려 내 와이프가 피부과에 간다고 한다. 이거는 오히려 흔쾌히 내주는 남자들 많아요. 왜냐면은 피부 관리가 되는 거는 남자가 볼 때도 예뻐지는 게 확연하게 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같은 돈이면은 여자가 피부과를 간다 그러면 그래 피부과 갔다 와라고 흔쾌히 할 수 있는 남자들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남자들이 볼 때는 이제 명품 가방을 여자가 맸을 때 아니 뭐가 예뻐지는 건지를 모르겠는데 거기에 1,000만 원 이상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란 말이야. 이게 또 이제 말이 또 3,000% 빠졌는데 어쨌든 간에 영철님은 그렇게 꿍시렁꿍시렁 대면서 샤넬백을 막상 여자가 사달라고 하면은 사줄 것 같아.
그래서 영철님은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여자한테 여태까지 칙소리도 못하고 연애를 해왔던 그 시절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알아가지고 처음부터 그런 거를 조금 안 좋아하는 여자를 최대한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저만의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비 신부가 신혼여행을 해외로 가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정숙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영철님께서 당연히 가죠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래가지고 두 분이서 이제 서로의 이제 부모님에 대해서 이제 영향을 받은 말씀들을 나누시면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영철님이랑 정숙님이 약간 비슷한 부분이 영철님의 부모님은 되게 개방적이셨대요. 근데 영철님은 이제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라면서 자기가 오히려 되게 보수적으로 변했다 그러고 정숙님은 그것과 반대로 정숙님의 부모님은 너무 보수적이었는데 본인은 되게 이제 개방적으로 살려고 했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정숙님에 대해서 조금 비판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정정을 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지난주에 정숙님께서 본인의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아버지가 너무 보수적이고 해가지고 무슨 뭐 답답했었다. 그래서 나는 존경할 만한 남자를 만나고 싶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니 그러면은 본인 아빠는 존경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냐. 성악을 하셨잖아요. 전공을 정숙님이. 그래서 그거를 할 정도로 아버지가 지원을 해주신 거면 엄청나게 정숙님의 혜택을 많이 받고 자랐을 텐데 본인의 아버지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본인 아버지의 인생을 부정하는 듯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거를 굉장히 좀 강하게 비판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 주에 하시는 말씀은 아버지가 점점 근데 바뀌고 있다. 아버지도 자식들을 위해서 여태까지 여행 한번 안 가시고 아끼고만 살다가 지금은 이제 내가 여행 계획도 짜가지고 아버지를 데리고 다니니까 아버지가 그런 여행의 기쁨을 알게 되신 것 같아가지고 너무 기쁘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영철님이 확실히 그냥 다른 남자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제가 방금 전에 영철님은 이제 마초남 스타일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마초남 스타일이 아닌 건 맞습니다. 근데 그래도 적어도 이번 기수 남자들 중에서는 가장 솔직하고 털털하다는 점에서 남자다운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기수 남자들 중에서는. 왜냐면은 지금 이게 정숙님이 이제 얘기를 이렇게 나누다가 영철님한테 정숙님은 영철님이 뭐 운동 같은 것도 한 것도 알고 이제 어느 정도의 히스토리를 알다 보니까 띄워주려고 근데 영철님은 되게 인내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뭔가 이루기 위해서 참는 거를 잘하실 것 같아요 라고 하니까 그런 편이죠 라고 하는 남자들이 대부분일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영식님이라고 쳐봐요. 영식님이었으면은 누가 이런 얘기를 했으면 당연하죠. 제가 얼마나 송파구에서 열심히 뭐 공부하느라 송파에 계신 엄마가 저한테 학원도 보내주고 막 이러면서 제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고려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수능 공부를 했는데요. 저는 진짜 참는 건 남들보다 참는 건 자신이 있어요. 저는 왕자님이 아니기 때문에요 하면서 막 이렇게 구구절절 얘기를 할 텐데 오히려 영철님은 거기서 좀 내려놓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살려고는 하는데요. 뜻대로 안 될 때도 있죠 라고 하는 게 오히려 진짜 어른스럽기는 하네요. 확실히 영식님이랑 영철님 나이 차이가 6살 차이인데 진짜 두 분을 딱 비교해보면은 애와 어른의 대화 방식이 뭔지가 조금 보이기는 합니다. 이렇게 띄워줬는데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거든요. 특히나 여자가 그런 얘기를 할 때 어떻게든 으스대고 싶은 게 남자란 말이에요 사실상. 근데 그 상황에서 근데 뭐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래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오고 있는데 또 영철님이 또 명품에 대한 얘기를 또 하십니다. 그 명품 가방 같은 거를 자기는 별로 안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정숙님은 이 나는 솔로 나간다고 이 샤넬 가방을 지인이 빌려줘가지고 들고 오셨다고 하네요. 근데 영철님은 이제 빌려서 나온 게 차라리 마음에 든다라고 또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런 게 조금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숙님도 이제 되게 이제 똑똑하신 분일 텐데 제가 이거 명품 가방 얘기가 나올 때마다 매번 드리는 말씀이고 오늘도 이제 비슷한 결의 얘기를 했잖아요. 남자들이 샤넬백을 내 여자한테 사주는 거를 아까워하는 이유가 내 여자한테 돈 쓰는 게 아까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 가성비가 안 나와서 싫어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여자가 샤넬 가방을 들고 있는 게 예뻐 보이지 않아요. 정말로 남자가 패션 디자이너면 예뻐 보일 수도 있겠지. 정말 그런 데 관심이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오히려 지인한테 이 샤넬 가방을 빌려서 들고 온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리스크만 더 올라가는 행위란 말이에요. 남자들이 영철님처럼 이렇게 대놓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적어도 직장인 중에 명품 가방 매는 여자 좋아하는 남자가 어디 있겠어요. 돈이 정말로 넘쳐나는 남자면 뭐 그런 거 굳이 신경 안 쓰겠지만 여자가 무슨 뭐 나이키 가방을 메고 오든 뭐 샤넬 가방을 메고 오든 큰 신경을 안 쓰겠지만 일반적인
똑같은 벌이의 직장을 다니는 남자가 샤넬 가방 들고 다니는 여자를 봤을 때는 오히려 부담이 됐으면 됐지 그걸로 막 예뻐 보이거나 이러지는 않는단 말이야. 근데 대부분의 여자들이 예전에 제가 그 솔로지옥 얘기를 할 때도 말씀드렸던 건데 어떤 여자가 솔로지옥에서 1대1 데이트를 나갈 때 남자한테 예뻐 보이려고 샤넬 가방을 들고 나간다는 거야. 그거를 보면서 남자에 대한 이해도가 진짜 너무 없구나. 왜냐면 아니 무슨 샤넬 가방을 들고 안 들고가 남자들한테 무슨 의미가 있다고. 이 여자들은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이고 참. 그래가지고 영철님이 이제 자기 스스로가 되게 오만했던 것 같다고 이제 또 인정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나는 그냥 명품 가방 하나만 보고 내가 다 꿰뚫어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건 생각이 짧았던 것 같다라고 대놓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이 두 분은 계속해가지고 랜덤 데이트가 색다른 재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이제 정숙님의 1대1 이제 인터뷰 장면이 나오시는데 영철님께서 본인의 아버지와 거의 99% 비슷한 성향을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닮아서 오히려 영철님의 행동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되게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네요. 야, 그래가지고 정숙님이 바라봤을 때 영철님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고 있는 것이다. 아 근데 정숙님은 보면 볼수록 제가 지난주에 너무 잘못된 비판을 했다고 생각이 드네요. 진짜 너무 죄송하네요. 어차피 제 영상을 보지도 않으셨겠지만 정숙님은 아버지에 대한 리스펙이 있기는 하네요. 아버지가 가장으로서 뭔가 할 거 안 하고 누릴 거 안 누리고 자기를 이제 키워주고 가족들을 부양했다는 생각을 지금 갖고 계시네요. 그래가지고 영철님도 자기네 아버지와 조금 비슷하게 영철님도 하고 싶은 게 많겠지 지만 그거를 지금 참고 견디는 중이신 것 같다라는 식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같이 있으면은 아빠랑 있을 때 같아가지고 아빠랑 비슷한 점이 많아가지고 되게 편했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네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시장에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두 분이서 10,000원 예산에 맞춰가지고 분식집에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영철님이 이제 넉살 좋게 이제 들어가셔가지고 지금 내가 여자랑 첫 데이트를 왔는데 사장님 죄송한데 여기가 인심이 너무 좋다고 소문 듣고 왔다. 근데 우리가 지금 10,000원밖에 없는데 첫 데이트에 여자를 굶겨서 보낼 수는 없잖아요 하면서 우리가 10,000원밖에 없는데 12,000원어치를 조금 이렇게 먹고 싶은 게 조금 있어가지고 12,000원어치 좀 줄 수 있냐 해가지고 이제 내고를 하니까 정숙님이 그거를 상당히 좋게 보는 눈빛이 보이네요. 왜냐면 요즘에 저 정도 넉살을 가진 남자가 흔치가 않아요. 예를 들어 자꾸만 내가 영식님이랑 비교를 해서 되게 죄송한데 영식님한테 이거를 하라고 시켰으면 영식님 절대 못했을 거거든요. 아니 돈이 있는 만큼만 먹어야죠 하면서 뭐 지금 뭐 되게 정색했을 것 같고 영호님도 못했을 것 같아. 영호님 못했을 것 같고 영수 광수 상철은 했을 것 같다. 광수는 또 이러면서 했을 것 같고 영수님도 했을 것 같고 그리고 상철님도 잘했을 것 같아. 근데 영호랑 영식님은 이런 거 아예 못했을 것 같아요. 저거 보는 사람에 따라 진상으로 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 같았으면은 막 그럴 것 같아요. 저 같았으면은 이렇게 12,000원어치를 시키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이렇게 하는 거지. 떡볶이가 예를 들어 4,000원, 순대가 4,000원, 뭐 어묵이 뭐 4,000원 이래. 그래가지고 이제 12,000원이야. 그래가지고 사장님 저 너무 죄송한데 저희가 이거 3개를 먹고 싶은데 원래 양으로 안 주셔도 되니까 이거를 10,000원어치로 조금 맞춰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은. 그래서 이렇게 할머니한테 2,000원 내고를 하는 게 조금 과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대포코님도 조금 이해를 해주셔라라는 식으로 조금 이렇게 케어를 해주고 계시는 모습인데 보는 사람에 따라서 진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았으면은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10,000원으로 맞춰달라고 했을 것 같아. 이것도 먹고 싶고 이것도 먹고 싶은데 양을 조금 줄여가지고 딱 10,000원에 좀 맞춰주실 수 있냐라고 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영철님이 또 돌직구로 솔직한 얘기를 해요. 자기소개 때 정숙님이 남자들한테 다 살림 잘하냐고 물어보길래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이제 연상연하 특집이라서 남자한테 이제 살림을 시키려고 저러는 건가 라는 내가 오해를 했었다라는 말씀을 솔직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영철님은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이제 조금 안 좋게 봤었는데 정숙님이 이제 다 같이 먹는 음식을 칼질 같은 거를 하고 있을 때 이제 칼질하는 거 보면서 놀랐다라고 하면서 이제 또 칭찬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고요. 그래서 정숙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제 나중에 나는 결혼해서도 일도 해야 되고 육아도 해야 되고 막 그러기 때문에 남자가 너무 가사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 게 불안해가지고 그거를 같이 해줄 남자를 찾는 거지 남자한테 떠맡길 생각은 없었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영철님이 여기 와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집안일 같은 거를 해봤다고 하면서 집에 있을 때는 이제 어머니가 나갈 때 쓰레기 좀 버려라 해도 자기가 쓰레기도 안 버리고 설거지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했는데 여기 와가지고 자기가 이런 걸 하는 모습을 보면서 와, 내가 가장 가까운 엄마한테는 이렇게 안 하면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하는 모습에 엄마한테 너무 죄송했다고 하면서 앞으로는 자기가 집에 가면 엄마한테 좀 더 잘하려고 한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엄마한테는 그렇게 못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거 약간 그런 거거든. 우리가 그 어릴 적에 이제 수련회 같은 거 가면은 이제 부모님한테 감사한 점 이렇게 캠프파이어 앞에서 이렇게 적으면서 다들 울고불고 난리 나잖아. 그래서 집에 가면 엄마한테 잘할 거예요 해놓고 집에 오면 똑같잖아. 그래가지고 요거는 약간 작심삼일일 가능성이 높다. 와,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정숙님이 그러니까 내가 정숙님한테 오해를 여러 가지를 하고 있었네. 제가 계속 그랬잖아요. 이제 정숙님이 요리 취미라고 할 때부터 근데 저 사람은 왜 요리가 취미라고 해놓고 요리를 안 해줘, 마음에 드는 남자한테,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오늘 리뷰에서도 말했잖아요. 정숙님은 왜 요리를 잘한다고만 하고 본인은 스스로 요리를 안 하냐고 했는데 친구들이 문제였네 보니까. 그러니까 여자들은 대부분 친구들 때문에 시집을 못 간다니까요. 정숙님이 원래는 여기 와가지고 자기가 요리 같은 거를 해주려고 뭐 양념장 같은 거를 막 챙기고 있었는데 친구들이 옆에서 야, 너 솔로 날아가가지고 너 부엌대기 할 일 있어? 너 나중에 뭐 남자들한테 우습게 보이고 싶어? 막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그러니까 여자들은 주변에 누가 있는지에 따라서 결혼을 하고 못하고가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다 당연히 정숙님을 위해서 해준 말이기는 하겠죠. 근데 계속해가지고 아까 샤넬백 빌려준 거부터 해가지고 샤넬백을 빌려주는 거는 너 그냥 결혼이랑은 멀어져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샤넬백을 누차 말하지만 예쁘게 보는 거는 이제 거의 여자들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샤넬백도 빌려주면서 너 거기 가가지고 너 요리하지 말라고 하는 이것들 자체가, 아니 어떻게 양념장을 챙기고 있는 애한테 나 너 거기 가가지고 복대기 하려고 그래? 챙기지 마, 이게 지금 그래가지고 영철님도 이제 답답해가지고 남의 말 들으면 안 된다고 막 그러면서 영철님이 올바른 말을 하십니다. 난 요리하는 모습 봤으면 아예 달려줬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모든 남자들이 다 마찬가지겠죠. 남자들한테 점수 딸 수 있는 부분은 오히려 못하게 하고 오히려 샤넬백까지 줘가면서 결혼을 방해를 한 거야. 그게 고의는 아니겠지만 당연히 큰맘 먹고 샤넬백을 당연히 빌려줬겠지만 그게 결국에는 도움은 안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그 여성분들이 30대 여성분들이 저한테 연애 고민 상담 같은 거를 할 때 항상 그러잖아요. 주변 노처녀 언니들 말 들으면 님들 X됩니다라고 내가 맨날 그러잖아. 주변 노처녀들이 맨날 하는 말 똑같아. 야, 너 남자친구 생겼다고 나한테 한번 데려와봐. 언니가 한번 봐줄게. 언니가 봐야 알아 하면서 이 기집애야 너는 남자 볼 줄 모르잖아 하면서 무슨 거의 시어머니보다 더 매의 눈을 하고, 그 아는 동생이 그 남자 데려가면은 별의별 꼬투리 같은 거를 다 잡고 저 남자 근데 맞아? 막 하면서 시 앞가림이나 잘하지. 여자들이 그냥 거의 광수 같은 거야. 그러니까 영식이를 상담해주는 광수를 보면서 여자들이 저거를 보면서 혀를 찌찌 찼을 텐데, 대부분의 노처녀들이 해주는 조언도 사실 광수가 영식이한테 해주는 조언이랑 별 다를 바가 없거든요. 와, 근데 진짜 정숙님은 주변 사람들 때문에 여태까지 시집을 못 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먹고 나가지고 이제 같이 둘 다 흡족한 대화를 마쳤어요. 둘 다 흡족한 대화를 마치고 나서 이제 나가면서 영철님께서 이제 서비스도 많이 주신 할머님한테 자기가 2주에 다시 오겠다라고 이제 약속까지 하고 가시는 모습, 확실히 넉살도 좋고 이런저런 부침성도 좋고 하시네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정숙님이 1대1 인터뷰를 하시는데 솔로 나라에 들어와서 했던 데이트 중에 제일 재밌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짜리 음식이었는지 보다 함께한 사람이 더 중요했던 데이트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래서 호감도 엄청나게 커졌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영철님의 개인 인터뷰가 나오는데요. 좋은 환경에서 자란 귀한 분이더라고요 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반성하고 있어요. 살림 잘하냐고 물어봤던 그 한마디에 정숙님을 너무 오해했던 게 조금 반성이 된다, 자기가 미친 거였다라고 하면서 너무 미안했다 막 그러고 계시네요. 그리고 결혼 상대로 1번이라는 말씀까지 하시네요. 이 랜덤 데이트가 정말 운명의 데이트네. 그리고 저는 이 랜덤 데이트를 보면서 진짜로 다른 남자들이 진짜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게요, 이 나는 솔로에 나와가지고 꼭 인기 없고 좀 짜치는 이런 남자들 특징이 뭐냐면은 맨날 그냥 1픽이 누구예요? 저는 몇 %예요 그러면? 막 이지랄만 하고 있어요 다들. 지금 여기서 정숙님이랑 영철님은 그냥 둘한테만 서로 집중을 하고 그랬지, 그러면 여기 들어와가지고 뭐 누가 1픽이고 뭐 누구한테
마음이 있었어요? 뭐 그 사람이랑 데이트할 때는 무슨 얘기했어요? 이런 얘기를 아예 안 했단 말이에요. 그냥 정말로 일반적인 소개팅이었으면 할 수 있을 법한 그런 대화들만 했단 말이야. 근데 다른 남자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제가 몇 픽이고 그러면은 저는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마음을 언제까지 정하실 건데요? 이 지랄을 하고 있어요. 아니 정상적인 소개팅에서 누가 그런 대화를 하느냐고요. 누가 그럼 지금 카톡으로 연락한 사람이 몇 명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그 중에는 몇 번째예요? 저랑 잘 될 가능성은 몇 %죠? 언제까지 확답을 주실 거예요? 이딴 얘기를 누가 하냐고요 대체. 근데 여기에 나가는 남자들은 다 똑같아. 존나 하남자 새끼들처럼 뭐 다른 남자한테 이 여자가 얼마나 마음이 있는지, 내가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지, 가능성이 없으면 아예 시작조차 안 하려고 하는 남자들도 있고, 이게 지금 뭐 연애를 하려고 나온 건지 사랑을 하려고 나온 건지 아니면은 무슨 뭐 장사를 하듯이 서로의 가치 매기기를 하면서 이렇게 재려고 하는 건지가, 이게 너무 그런 것들을 보면서 되게 짜치고 막 그랬었는데, 확실히 이 두 분의 데이트는 그런 것들이 없어가지고 보기가 좋기는 하네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옥수님이랑 영훈님이 그 5만원 데이트를 하러 가셨습니다. 그래서 파스타랑 떡볶이랑 커피를 마시러 가셨어요. 그래서 역시나 바로 영훈님이 나오니까 방금 전에 제가 했던 꼬라지를 똑같이 하고 계시네요. 만약에 슈퍼데이트권을 딴다면 누구에게 쓰고 싶은지 요지랄을 또 아이씨 진짜. 그래 이래서 지금 다른 남자들이 짜쳤던 거야. 내가 이 이상한 짜침에 그거를 여태까지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아니 남자 새끼들이 다 나와가지고 무슨 뭐 그러면은 뭐 옥수님은 뭐 남자를 선택하게 된다면 누구 선택할 거예요? 뭐 영숙님은 선택하게 된다면 저를 선택하실 건가요? 뭐 언제까지 대답 주실 건가요? 이렇게 자꾸 간제비 마냥 간을 자꾸 보고 있으니까 근데 역시나 영호님도 오자마자 주문이 끝나자마자 옥수님은 슈퍼데이트권을 따르면 누구에게 쓰고 싶으세요? 라는 말부터 하고 있네요. 아주 아유. 그래서 여기서도 그냥 뭐 서로가 뭐 아예 관심이 없는 상대이기 때문에 서로가 이제 각자의 마음에 있는, 영호님은 이제 영숙님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옥수님은 이제 영수님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네요. 별로 뭐 영향가는 없는 데이트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영식님이랑 순자님의 데이트가 10만원 데이트가 나오는데, 이분은 이제 ATV를 타고 이제 달리는 액티비티한 데이트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거를 신나게 타고 나서 바다뷰 카페로 가가지고 뭐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여기서도 영식님도 또 똑같이 얘기를 하죠. 순자님은 몇 명 정도 생각하고 있으세요? 아 진짜 뭐 얼마까지 생각하고 오셨어요? 약간 수산시장 간 느낌이야 이 남자들 보면은. 그러니까 몇 명까지 생각하고 있으니까 왜 중요하냐고 대체. 그냥 여자가 한 명을 생각하고 있든 두 명을 생각하고 있든 6명을 생각하고 있든 내가 이 여자한테 매력적으로 보이면은 다른 남자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 근데 왜 자꾸만 여자한테 몇 명이 마음에 있는지 이딴 거를 왜 물어보는 거야. 지금 일단 데이트를 나갔으면 나랑 이 사람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게 맞는 건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지금 영철님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순자님이 대놓고 나는 영수 말고는 뭐 다른 남자는 뭐 눈에 안 들어온다 라고 했더니, 영식님이 정말로 순자가 그렇게 마음에 들고 했으면은 나는 순자님이 마음에 드는데 앞으로 나도 좀 알아봐 달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순자도 한번, 어차피 자기도 지금 외롭고 데이트 상대도 없는 와중이니까 아 그래 한번 이럴 수도 있는 건데, 영식님은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현숙님한테 까였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냥 아예 그 도전 정신이라는 게 조금 없는 것 같아요. 아 여기 있는 남자들이 대부분 마찬가지기는 해. 아 대부분은 아니다. 상철님은 지금 옥수님한테 끝까지, 옥수님이 뭐 뜨뜻미지근한데도 계속 해가지고 도전을 하고 있는 와중이고, 뭐 영수 광수도 그러네. 영호님이랑 영식님이 약간 그런 타입이네. 어쨌든 간에 여자인 영자님도 지금 대놓고 이게 돌직구로 받고 있는 와중에, 순자님도 영수가 자기한테 마음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자존감 높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영수밖에 남자로 보이는 애 없어 라고 솔직하게 말하잖아. 근데 남자인 영호님이나 영식님은 지금 오히려 그걸 못하고 있다는 거지. 아유 깝깝합니다 아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상철님이랑 현숙님이 이제 30만원짜리 데이트를 하러 가셨고요. 접시 만들기 데이트를 하러 가셨네요. 그 다음은 이제 영수님이랑 영숙님, 이 두 분이 100만원짜리 초호화 데이트를 가고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도 이제 두 분 다 이제 거의 노선이 정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수님이 영숙님한테 앞으로 그 영호님이나 영철님 중에 누구를 선택할 것 같은지 약간 그런 거를 좀 물어보고 계세요. 그래서 영숙님이 만약에 내가 데이트 선택을 한다면은 나는 영호님보다는 영철님을 선택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영호님은 너무 다 예스맨인데 영철님은 사실 그런 게 아니어가지고 어떤 궁금한 것들이 좀 더 많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제가 이번 기수
저도 리뷰를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만약에 옥수님이 영수님이 아닌 누군가한테로 마음이 간다면은 그거는 광수가 아니라 오히려 영철이가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했었잖아. 그래서 제가 매번 드렸던 말씀은 뭐예요? 제가 예전에 기안84님을 여자들이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서도 또 내가 그 얘기를 해도 남자들이 또 내 말을 아예 듣지도 않고 기안84는 돈이 많으니까 그런 거야 막 하면서 반박을 막 엄청나게 했었는데 결국에는 여자들이 되게 진짜 좋아하는 남자의 기준은 뭐냐면요, 이렇게 영호님이나 막 광수님처럼 막 에스트로겐 뿜뿜하는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라 자기만의 세계관이 있어야 돼요. 남자는 그 세계관이 옳든 그르든지 간에 연애를 잘하는 남자들은요, 내 어떤 세계관이 있고 세계관이 막 튼튼하진 않더라도 영철님도 자기가 세계관이 튼튼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튼튼하지가 않아. 항상 조금 이렇게 좀 불안한 세계관인데 그 세계관이라도 없는 남자들이 지금 이번 기수에는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연애를 못하는 남자들은 내가 어떤 마음에 드는 여자가 생기면은 여자의 세계로 자기가 들어가려고 해. 그래가지고 여자의 세계로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갈피도 못 찾고 이제 여자가 하자는 대로 끌려다니다가 이제 모든 게 다 끝나버리고 망쳐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연애를 잘하는 남자들은 자기 세계관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여자를 내 세계로 데리고 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남자를 여자들이 겉으로는 싫어한다고 해. 겉으로는 영철같이 저렇게 꽉 막힌 남자 싫어한다. 그러니까 기안발사님도 결국에는 자기만의 세계관이 너무나 뚜렷하잖아요. 그리고 그 자기만의 세계관에서 남들한테 피해도 안 주고 자기 혼자 스스로 행복하게 살고 자기 밥벌이도 엄청나게 잘하고 계시고 그런 모습 때문에 뭔가 오히려 그렇게 세계관이 정말 튼튼한 남자한테 가면요, 제가 말하는 여자들이 말하는 그 여유 있는 남자는 이제 영향받지 않는 남자라고 했잖아요. 세계관이 정말 튼튼하면요, 사회의 시선이라든지 이런 거에 영향을 안 받게 된단 말이에요. 남자가 나보다 돈이 많은 남자가 있어? 그럼 뭐 나보다 돈 버는 능력이 더 좋은가 보지. 근데 그게 나와 저 사람의 어떤 인격의 우위는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을 자기 암시를 거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자기가 생각을 해. 아니 나는 그냥 내 인생에서 내가 필요한 만큼만 돈을 벌면 충분한 사람이고 이 정도면은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이런 확신이 나한테 있으면은 어떤 돈 많은 사람을 봐도 긁히지 않게 된단 말이야. 근데 가치관이 확고하지가 않으면은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뭔가 쭈구리가 되고 나보다 뭔가 돈이 많은 사람이 있으면은 뭔가 그 움츠러들게 되고 그런 남자를 내 여자가 안 만났으면 좋겠고 보지도 않았으면 좋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여성 혐오 이론, 그 레드필 이론에 빠진 애들이 여자를 집에 가둬놔야 된다 그러잖아. 여자는 돈 많은 남자를 보게 되는 순간 돈 많은 남자한테 가버리게 되니까 여자는 그냥 일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집에서 살림만 하게 시켜야 된다고 그 지랄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정말 자기의 세계관이 뚜렷하고 자기 가치관이 확고하게 있는 남자면은 그런 거 개의치가 않거든요. 내가 다른 남자들보다 돈이 조금 없더라도 그거는 그냥 돈적인 부분만 그런 거지, 나는 다른 매력을 이걸 상쇄시킬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이랑 내 세계관에 들어온 여자를 나는 충분히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자신감 같은 게 있으면은 여자들이 그 남자의 세계로 들어가서 이제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 건데, 이 기수에서는 그래도 이제 영철님이 여자들한테 그래도 말하는 거에 있어서는 여자들이 보기에 그나마 이제 자기 세계관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지. 영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수님도 자기 소개 같은 거라든지 이런 얘기 같은 거를 할 때 뭔가 확고한 자기만의 어떻게 보면 이제 아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약간 그런 게 이제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영호 같은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여자들이 당연히 자기가 원하는 이상형을 말할 때는 영호 같은 남자를 좋아한다고 말은 그렇게 해요, 남자들한테. 그래서 남자들이 연애가 망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항상 자기는 영호처럼 다 맞춰주는 남자가 좋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 근데 실제로 여자들이 더 끌리는, 본능적으로 더 끌리는 남자는 영철 같은 남자들이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지금 영숙님이 지금 그런 류의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기안84를 여자들이 좋아하나? 기안84 좋다는 여자들 오지게 많아요. 자기 이상형 기안84라고 하면서. 그래가지고 두 분은 결국에는 푸짐한 한우 한상을 드시러 가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진짜 보통이 아니기는 하다. 그래서 한우를 먹고 나가지고 그 돈이 남았어요. 100만원 데이트잖아. 근데 이거를 금은방을 가가지고, 아니 보통은 100만원 데이트여도 그냥 밥 먹고 돈이 남으면 남는 대로 그냥, 왜냐면 지난 기수에서 지난 기수 영수님이 그래서 이제 욕을 엄청 먹었잖아요. 장보기를 할 때 100만원 한도가 있는데 그 100만원을 꽉꽉 채운 것 때문에 지난 기수 영수님이 욕을 많이 먹었는데, 이분들이 지금 둘이서 한우를 배부르게 먹고 나서 커플링을 맞추러 가서 64만 4천원짜리를
아니 근데 영숙님은 집도 잘 사는데 왜 이렇게 약간 그 소위 말하는 그지근성이 있지? 진짜. 아니, 영숙님이 그지라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저보다 돈이 훨씬 더 많으실 텐데 어떻게 이런 마인드를 가질 수가 있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커플링을 처음에는 맞추려고 하다가 커플링은 이제 주문 제작을 해야 돼가지고 이제 안 된다고 해가지고 패스를 하게 됐고 금방은 결국에는 다 포기를 하게 됐습니다. 예산이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3차로 아웃도어 전문 매장을 가셨어요. 블랙야크인가 여기? 블랙야크를 가셔가지고 쇼핑을 하러 가셨네. 그래서 55만 7천 원어치 쇼핑을 하셨습니다. 결국에는 100만 원을 다 쓰지 못한 채 데이트가 종료됐다고 해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랜덤 데이트가 다 끝이 나고 다들 이제 해가 지고 나서 숙소로 이제 복귀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가지고 영호님이 이제 그 영수님이랑 그 영숙님이 데이트를 하러 나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영호님은 불안하셨나봐요. 영수님이 이번 기수 이제 인기남이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남자들 숙소에서 영수님을 좀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나 영수랑 영숙이가 지금 영호님은 영철만 해도 지금 견제가 너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영수까지 끼어들면은 이제 걱정이 많이 됐었나봐요. 그래가지고 오자마자 어땠냐고 하니까 영수가 그냥 남매 같은 바이브였다라고 하니까 잇몸 만개 미소를 지으면서 상당히 흡족해하는 모습을 보이시네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영호님이 지금 옥수님이랑 데이트를 하고 왔잖아요. 그래서 광수님이 영호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뭐 했어요? 어디 갔어요? 막 이런 거를 물어보다가 옥수님한테 혹시 저 관련된 거는 아예 못 들었죠? 아예 막 이런 식으로 좀 물어보고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영호님이 솔직하게 얘기를 하세요. 슈퍼데이트권은 영수님한테 쓴다고 하는 것 같은데 라고 말을 하니까 그건 알고 있죠? 라고 하니까 과수님이 나랑은 1대1 데이트 해봤으니까 라고 답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제 영호가 말하기를 영수님이 어제 데이트 때 다정한 모습을 보여줬다던데 라고 하니까 이제 광수님이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역시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또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고 드디어 자신의 판단이 틀렸음을 이제 광수님이 이제 완벽하게 깨닫게 됐습니다. 표정이 지금 완전히 굳고 계세요. 지금 표정 관리가 점점 안 되고 있네. 실시간으로 표정이 굳고 있다. 영호님이 어제 2대1 데이트에서 영수님이 점수를 많이 따신 것 같다라고 하니까 저희 실시간으로 광수님이 이 표정에서 점점 무표정이 돼가. 그래가지고 이제 광수님이 그 얘기를 이제 끝까지 다 듣고 나서 역시 내 느낌은 믿으면 안 되네. 나는 똥촉이야 하면서 이제 애써 쓴 웃음을 짓고 계십니다. 그래서 현타가 와가지고 막 머리 아프다 하면서 막 한숨을 막 쉬고 계시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영호님은 이제 자기가 겪었던 옥수님에 대해서 지금 공유를 다 해줬잖아요. 영수님이랑 광수님한테. 그래가지고 영호님도 이제 기브앤테이크가 있어야 되잖아. 영호님도 이제 영수님한테 영숙님에 대해서도 좀 알려달라라고 하니까 영수님이 제대로 된 찐 조언을 해줍니다. 부드러움 말고 다른 매력도 보여주라는 식으로 말씀을 해주네요. 영수님이 이런 거에서 파악을 되게 잘하시네. 영철님보다 부족한 부분은 이제 그 부분인 게 맞죠, 영호님이.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보여줘야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광수님도 지금 이 셋이 지금 같이 있거든요. 영수, 영호, 광수가 같은 방에서 있는 와중인데 광수님은 역시나 자기에 대한 조언만 듣고 나서 이제 호다닥 나가버리시고 왜냐면은 지금 다 같이 서로에 대한 어떤 조언 같은 걸 해주고 있는 입장인데 영수랑 영호는 이제 다른 사람들을 좀 도와주려고 하는데 광수님은 자기한테 듣고 싶은 것만 쏙 듣고 나서 이제 남의 말은 들리지도 않아. 영호가 어떻게 되든 내 알바노야 지금. 이미 난 들을 거 다 들었어. 그래가지고 뛰쳐나가버려. 얘네 둘이 지금 아직 영숙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광수님이 자기 캐리어로 가셔가지고 편지지를 갑자기 꺼냅니다. 그러면서 편지를 쓰고 있어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편지를 써대는 거야? 여기 남자들은. 아니 말로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말로 정리가 제대로 안 되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좀 이렇게 메모장 같은 거에다가 적어놓은 다음에 내가 만나서 이 얘기를 해야겠다 하고 얘기를 진행하면 되는 건데 굳이 왜 편지로.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다 결국엔 비슷한 결인데 아까 전에 영수님이 토스트를 한 거를 옥수님이 엄청 좋아했었잖아요. 근데 광수님이 해줬으면 안 좋아했을 거라고 했잖아. 이 편지도 마찬가지야. 영수님이 옥수님한테 편지를 써줬으면 옥수님이 그것도 되게 좋아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광수님이 옥수님한테 편지를 쓰면 그냥 찐따로밖에 안 보여. 오히려 약간 크리피해 보일 수도 있고 뭔가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막 이렇단 말이야.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되게 담백하게 이제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한데 존나 오글거리게 무슨 뭐 편지를 써대고 있어. 그래서 광수님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방으로 영철님이 이제 신나서 들어오세요. 영철님은 지금 정숙님이랑 데이트를 엄청나게 즐겁게 하고 와서 들어와가지고 엄청 흥분된 상태예요. 많이 설레었어. 그래가지고 엄청 신나가지고 정숙님에 대한 오해도 풀렸고 안 보였던 장점들이 막 보이기 시작한다 하면서 되게 격앙된
어쨌든 뭐 격앙이라는 표현이 맞나? 어쨌든 간에 되게 설레는 느낌이 보여지네요. 그래가지고 엄청 신나게 이제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광수님이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영철님한테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씀이 또 다시 오늘도 어김없이 영수님에 대한 이제 뒷담화가 시작됐어요. 나의 편견이 아니라 영수님 진짜 좀 이상했거든? 근데 옥수님이 어제 데이트에서 영수님의 다정함을 봤다고 하면서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거냐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광수님 피셜로는 그 영수님이 거기 그 데이트 나가가지고 이렇게 막 챙겨주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가 지난 리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수님이 챙겨준 거는 과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은 오히려 그렇게 과하게 했기 때문에 약간 그 유머러스하게 넘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누가 봐도 과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수님이 몰라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영수님이 정말 병신 찐따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여자가 나를 좋아해줬으면 좋겠다, 사랑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한 게 아니라 그래 옥순 네가 챙겨달라 그랬지, 나 이렇게 챙겨주는 남자면 약간 그 너스레 비슷한 거를 떨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해준다, 계속 주는 거야 막 하면 이제 서로만의 아는 그 옥순과의 영수만의 어떤 그런 게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챙겨주는 거는 마이너스 요소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광수는 그런 눈치가 없다 보니까 일반적인 찐따들이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 여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계속 해가지고 광수님이 지금 불필요한 편지를 쓰는 것처럼 사실은 자기가 잘못됐다고 하는 행동을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여자가 부담스럽게 지금 잘해주는 그 행동들로 지금 혼자서 오해를 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광수님이 느끼기에는 옥수님이 그런 게 부담스럽다는 식으로 광수한테 눈빛을 보냈다는 거야. 그러면서 광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진짜로 영수님이 이 방송을 보면은 진짜 가소롭겠어. 왜냐면은 지금 광수가 이런 말을 해요. 아니 근데 옥수님이 정말로 그렇게 영수님을 좋아하고 이런 거면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건데 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건데의 의미가 뭐냐면요, 영수님이 사실은 매력이 있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뜻의 의미가 아니라요, 영수를 좋아하는 옥수님이면은 내가 생각했던 급의 그런 현명한 여자가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영수를 좋아하는 여자는 병신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수가 이거를 보면 얼마나 저 광수가 가소롭고 가짱겠어. 그러니까 광수는 지금 정상적인 여자라면은 영수 말고 나를 픽해야 정상인데 애가 아닌 영수를 택하는 거면은 이거는, 그러니까 광수님이 하는 말도 맞아. 영수님이 허세를 부리고 막 이런 게 사실 멋진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그 멋지지 않은 남자보다도 본인이 더 못하다는 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야. 본인은 한의사여가지고 사실상 다른 남자들보다 이제 직업적인 그 명예적인 부분, 그리고 집안도 되게 잘 살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남들한테 없는 엄청난 베네핏을 안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들보다 잘난 게 아무것도 없고 다른 게 다 너무 마이너스여가지고 플러스 한 300점을 갖고 태어났으면 뭐해. 다른 남자들은 플러스 마이너스 빵점인 상태에서 태어났어도 다른 남자들이 이제 300점까지 올라올 동안 본인은 다른 부분에서 다 마이너스여가지고 이제 다른 남자들보다 이제 뒤처진 상태란 말이야. 근데 그거를 도저히 인정을 못 하겠으니까 자기를 선택하지 않고 영수한테 가는 여자면은 그 여자가 비정상이다라는 식으로 지금 정신승리를 하고 계십니다. 한의사인데도 안 되면 진짜 심각한 거 맞아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내가 블라 탐방 때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런 게 있었거든요. 누가 블라인드에 이런 글을 써놓은 거예요. 의사 직업은 사회성을 기르기 정말 어려운 듯이라는 글을 어떤 공무원분께서 쓰셨는데, 나는 솔로에 나온 의사들 다수가 평창 한의사, 29기 광수, 이번 기수 광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막 이렇게 다 보면은 그 어떤 그 사회나 조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 배양해야 되는 사회성이나 눈치 같은 것들을 뭐 기르는 거를 본 적이 없다. 방송 출연자가 아니라도 마찬가지일 거다라는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반면에 해외 영업하는 29기 영수는 중국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서 그런지 사람들하고 이제 소통을 함에 있어서 의사들보다 훨씬 더 낫다는 식으로 이제 잘못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계신데요. 이게 뭐냐면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보통 의사들을 비판하는 사람 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의사 새끼들 맨날 방구석에서 공부만 하고 사회생활 경험이 없어가지고 다들 뭐 사회성이 개 빠져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의사들이야말로 사회 밑바닥 최하층민부터 굉장히 부자인 사람들까지 다 만날 수 있는 흔치 않은 직업이거든요.
왜냐면요 병원에 가면요 그 단돈 몇천 원 내고 진짜 호텔급의 서비스를 바라는 사람들이 매일 온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의료보험 서비스가 엄청나게 잘 돼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맨날 그 몇천 원으로 의료 쇼핑이라 그러잖아. 할 짓 없는 사람들이 맨날 병원 가가지고 진상 부리고 별의별 짓거리들을 다 하고, 병원 가가지고 의사한테 미주알 고주알 이딴 이상한 소리 다 하면서 의사가 자기 전문 지식으로 이거는 이 부분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하면은 맨날 환자들이 뭐라 그래요? 근데 유튜브에서는 안 그렇다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의사들이야말로 이런저런 별의별 사람들을 다 겪어보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거는 잘못된 해석을 지금 이 공무원분께서 하고 계신 거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나는 솔로에 나오는 의사들 중에는 당연히 거의 정상으로 보이는 의사가 없었거든요. 유일하게 이제 그 지난번 비주얼 특집 때 나왔던 피부과 의사 광수님 같은 경우에는 뭐 어디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가시기는 하셨는데, 대부분의 나는 솔로 나오는 의사들은 거의 사회성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박살난 그거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보통요 여러분들 주변에 뭐 보통 의사들을 보면요, 제 주변 의사들은 적어도 여자가 끊이지를 않거든요. 그냥 의사라는 자체만으로 기본적으로 여자들의 눈이 하트가 된 상태로 시작을 해요. 남자가 그냥 정상인의 면모만 보여줘도 결혼까지 일사천리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의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한의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서도 사회에서 만날 여자가 없어서 이딴 방송까지 나갈 정도의 의사들이니까 지금 이 모양 이 꼴인 거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낯설 나간 의사분들한테는 너무나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게 팩트야. 내 주변 의사들은 맨날 주말마다 주변에서 여자 소개시켜준다 뭐 해준다 하면서 난리도 아니란 말이야. 진짜로 저도 예를 들어서 나 아는 동생 중에 예쁜 애 있고 막 이러잖아. 근데 얘가 남자친구가 없대. 당연히 의사 형님들한테부터 연락을 한단 말이야. 너무 아깝잖아. 예쁜 여자랑 능력 좋은 남자가 만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커플이에요. 그래가지고 괜찮은 애 있으면 나는 기본적으로 뭐 의사 막 이런 사람들이랑 연결해주고 싶어 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의사들은 조금만 내가 정상인의 면모만 보여줘도 바깥에서 여자가 끊이지를 않아. 그래서 이런 데 나가서 얼굴을 팔릴 이유가 없어. 근데 얼마나 다른 부분들에서 그 하자 같은 것들이 있으면 이런 데까지 꾸역꾸역 나가가지고 여자를 만나겠느냐 이 말이야. 일반적인 의사면은요 솔직히 옥순 같은 외모 만나고도 남거든요. 진짜 쉽게 만나요. 옥순님이 예쁘긴 예쁜 거 맞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회사원들 기준에서나 만나기 힘든 외모지, 솔직히 의사나 한의사 정도면 옥순님 정도급 여자는 거의 발에 채인단 말이에요 진짜로. 근데 현생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해가지고 거기서 현생에서 여자를 이제 못 얻어가지고 꾸역꾸역 여기까지 나간 것 자체가 그냥 얼마나 여자들이 보기에 이제 매력이 없는 남자인지가 거의 인증이 된 거라고 봐야 돼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광수님이 그렇게 이제 도저히 인정하지 못하고, 광수님이 여태까지 그런 착각을 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야. 내가 평창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평창에는 인구수가 얼마 없다 보니까, 그리고 다들 노인분들밖에 없어가지고 내가 결혼을 못한 거야 라고 이제 정신승리를 어떻게든 하고 계셨을 텐데, 지금 여기 와가지고 메타인지를 조금 챙길 수 있을 타이밍에 이렇게까지 계속 정신승리를 해버리시면은 앞으로 광수님은 연애 부분에 있어서는 발전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광수님이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 맞아요. 저 같은 유튜버 나부랭이보다 훨씬 더 훌륭한 직업도 갖고 계시고, 그래가지고 편지를 아주 빼곡하게 쓰네요. 거의 2장을 꽉 채워서 쓰고 있네. 야 진짜 앞뒤를 꽉 채워서 쓴 거구나, 2장이 아니라. 그래서 그거를 또 영철님한테 컨펌까지 받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광수님이 하는 말로는 쉽게 말하면은 이제 다른 남자 그만 알아보고 나랑 잘해보자 라는 식으로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은 이제 여자 숙소로 이제 카메라가 전환이 되는데요. 서로 이제 자기네들의 저 데이트를 공유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계십니다. 이 방에 지금 옥수님이랑 영숙님이랑 정숙님 세 분이 계신데, 정숙님은 지금 떡볶이 데이트를 했는데 재밌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여태까지 솔로나라에 와가지고 했던 데이트 중에 제일 재밌었다라는 말씀을 정숙님께서 하시네요. 그래서 영숙님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이러면은 여자들이 이제 안 달라기 시작하지. 영철님이 마지막에 떡상을 하네. 영철코인 존버했다가 이제 떡상을 하네. 이러면은 이제 똥줄이 타거든. 이게 여자들이 항상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자 많은 남자 싫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 근데 그거는요, 여자를 만날 능력이 충분히 되는 남자가 나를 좋아해줬으면 좋겠다지, 정말 만날 여자가 나밖에 없는
가 제일 매력 없는 새끼거든요. 그러니까 나 말고는 이 새끼를 구제해줄 여자가 없을 것 같아. 이때 여자들이 현타가 많이 오거든. 근데 지금 영숙님은 정숙님이 영철님에 대한 호감도가 올라갔다는 얘기를 듣게 되면서 영철님에 대한 매력도가 훨씬 더 높아질 거란 말이야. 왜냐면은 긴가민가 했을 거예요 여태까지. 영철님이 저렇게 막 되게 보수적인 얘기만 맨날 하고 무뚝뚝한 얘기만 하는데 내가 남자를 과연 잘 보는 게 맞나? 라는 이 고민이 있었을 텐데 정숙님이 여기서 영철님을 인정하는 발언을 해주면서 갑자기 영호보다 영철이 훨씬 더 매력적인 남자로 급부상을 했을 거란 말이야. 아, 오히려 영호는 다른 여자들한테 안 먹히는데 영철이가 먹히는구나. 여자들은 자기 스스로의 그 판단보다 오히려 주변의 판단을 더 믿게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그렇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전문 용어가 있기는 한데 또 그 강의에서 말하는 내용이니까 그거는 패스를 하기로 하고, 어쨌든 영숙님은 지금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광수님이 옥수님을 찾아오셨네요. 그래서 역시나 옥수님은 또 광수님이 이런저런 질문을 하니까 또 역시 광수님을 이제 어장에서 뺄 수는 없잖아요. 사실 옥수님도 지금 막차란 말이야. 옥수님이 아무리 예쁘고 뭐 그렇게 해봤자 옥수님이 사실 밖에 나가가지고 이 나이에 지금 한의사를 만나기는 솔직히 힘들기는 해요. 그래가지고 저는 옥수님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된다 이거야. 옥수님이 지금 어장관리녀로 욕을 엄청나게 먹고 있는데 대부분의 여자들이 저 상황이 똑같이 와도 저런 식으로 행동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지금 옥수님을 미워하는 진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본인을 지금 영자한테 대입을 해서 그래요. 본인들은 여태까지 옥순이 같이 저렇게 예쁜 여자 때문에 나는 상철이라는 남자랑 정말 제대로 잘 되고 싶은데 옥순은 상철을 제대로 만날 생각도 없으면서 상철을 자꾸 쥐락펴락 하니까 여자들이 영자에 빙의해가지고 존나 빡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여자들도 만약에 지금 옥순의 상황이 오면은 상철까지는 어장을 안 치겠지만 광수는 일단 어장에 넣어둘 거란 말이야. 이거를 버리는 게 쉽지가 않아. 결혼 중이라는 게 여자들이 일단 내가 좋다는 전문직은 킵을 해둬야 돼. 어쩔 수 없어. 언제 다시 한의사를 만날 줄 알아. 옥수님이 무슨 99년생만 됐어도 안 그럴 수 있는데 지금 89년생이란 말이야. 그럼 내 인생 마지막 전문직이 될 수도 있어. 나한테 들이대는 마지막 전문직 남자가. 그래가지고 지금 광수님한테는 조금 이렇게 먹이를 좀 주고 있어. 그래서 영수님이랑 광수님 칭찬을 되게 공평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 광수님 앞에서. 그래가지고 영수님이 매력적인 부분, 광수님이 매력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광수님한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광수님이 이제 슬슬 이제 그 인내심이 바닥을 보이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단도직입적으로 계속해가지고 질문을 하면서 대답을 이끌어내려고 하는데 옥수님은 계속해서 뭐 광수님이 뭐 싫지는 않죠 하면서 되게 이제 두루뭉술하게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광수님이 또다시 도저히 어제 2대1 데이트가 납득이 되지 않나 봐요 자기는. 그래가지고 근데 솔직히 어제 좀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셨어요 하면서 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옥수님은 웃겼다고 합니다. 너무 안 그러던 사람이 그냥 갑자기 그러니까 저는 그냥 너무 웃겼어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한 말이랑 똑같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웃기고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영수님도 그거를 노리고 한 겁니다. 이거 갖다가 여자가 심쿵하기를 바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그러니까 유머 감각이 아예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유머라는 개념을 아예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좋게 보였구나 하면서 또 씁쓸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본인의 전매 특허 이 웃음을 지으면서 아 그래도 제가 더 다정하지 않아요 또 이러고 있어요. 비언어는 오늘도 안 좋네요. 오늘도 또 이제 그 비언어가 또 옥수님이랑 앞으로 이렇게 앉아있는데 또 이렇게 해가지고 어깨도 되게 최대한 좁게 해가지고 이러면서 또 이러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고. 하지만 저런 광수님의 안 좋은 비언어처럼 이렇게 모아도 아무리 모아도 어깨가 좁아 보이지 않는 저희 패딩코트 팔고 있습니다 지금. 나도 지금 내가 화면으로 보고 깜짝 놀랐네. 아이씨 어깨가 안 좁아 보이잖아. 이거 너무 대단하잖아. 어서 사러 가야겠는걸? 패딩코트 다들 어디서 샀냐고 예쁘다고 물어보네요. 감사합니다 리섭님. 리섭님 굿스다운 패딩코트랑 항공점퍼 둘 다 어제 배송받아서 착용해봤는데 퀄리티 미쳤습니다. 반품해야 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괜한 걱정했더라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계속 해가지고 똥볼 차는 발언을 하고 계세요. 광수님은 엄청난 오해를 하고 계신 게 뭐냐면요, 자기가 영수처럼 옥수님한테 안 찾아와가지고 옥수님한테서 배제가 됐다는 착각을 하고 계세요.
근데 옥수님은요 여태까지 자기가 계속해서 영수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1픽이었어가지고 오히려 영수님을 찾아다니면서 영수님 옆자리에 앉았던 사람이란 말이야. 그리고 누구나 다 그렇게 해요. 옥수님이 특별히 그 적극적인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모든 여자가 다 마찬가지란 말이야. 근데 광수는 그게 마치 영수랑 자기가 동일선상에 있었는데 영수처럼 자기가 챙겨주지를 않아가지고 자기의 매력도가 떨어졌다는 식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옥수님한테 그렇게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내가 영수님처럼 찾아오지 않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냐라는 식으로 하니까 옥수님은 고민하면서 눈알 굴리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 눈알이 이렇게 굴리다가 이상한 얘기를 해. 반반? 옥수님이 지금부터 하는 말은 전부 다 영혼을 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광수님이 나한테 마음을 접었는지 알았다는 식으로 막 얘기를 하면서 뭐 이상한 말들을 하는데 저거 하나도 믿으면 안 돼요. 저거는 그냥 옥수는 광수한테는 자기 하나밖에 없다는 거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광수가 하는 말에 맞장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아 맞아요, 광수님 말이 거의 맞는 것 같아요 라는 식으로. 그래가지고 뭐 지난 뭐 데이트 장면을 뭐 보여주고 있는데요. 옥수님한테 이제 2대1 데이트 때 광수님이랑 영수님이 어떤 남자는 싫으세요? 라고 했더니 옥수님이 그런 말을 하고 계세요. 예의 없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자기는 그런 남자는 못 견딘대요. 자기한테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까지도 막 예의 없는 거, 그런 남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만난다고 해요. 어떤 발렛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어떤 종업원들한테라든지 그런 사람들한테 예의 없는 거를 자기는 도저히 못 견딘다고 하는데, 본인은 지금 그런 남도 아닌, 사실상 지금 여기서 동거동락을 하는 중인 영자님을 능욕을 하고 있고, 지금 상철님을 관심도 없으면서 제대로 끊어내지도 않고 사람들 앞에서 상철님을 이상한 사람을 만들면서 거짓말까지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사람이 지금 사람 대 사람 간의 예의와 매너를 논한다는 게 참 웃기기는 하네요, 진짜로. 아니 대놓고 사람 앞에서 옥수님처럼 이렇게 좋은 말만 해주고 웃는 모습만 보여준다고 그게 매너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바보 병신 만드는 게 매너가 진짜 없는 거지. 지금 옥수님은 혼자만의 그걸로, 뭐 광수님은 그렇다고 쳐. 광수님은 애초에 저는 맨날 틈만 나면은 다른 남자 욕하기 바쁘고 이런 거를 보면서 저는 광수님은 솔직히 좀 어장 좀 당해도 싸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근데 상철이나 영자가 본인만 확실하게 선을 그어주면 충분히 행복하게 잘 될 수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어떻게 상철님은 그렇다고 쳐. 상철님이랑은 본인이 뭐 어떤 라포가 쌓였겠어. 근데 영자님이랑 옥수님은 지금 같은 방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영자님이 얼마나 상철님이랑 데이트를 하고 와서 설레었는지, 얼마나 상철님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진심인지 이런 것들을 다 아는 상태에서 상철님을 그렇게 들었다 놨다 하고 있는 옥수님께서 어떻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매너를 논하면서 매너 없는 남자를 못 만나겠다고 하는 건지 난 이해가 안 돼. 진짜 예의가 없는 사람은 옥수님이에요. 그래서 광수님이 하는 말씀이, 아니 옥수님은 예의 있는 사람이 그렇게 좋다고 하셔놓고 영수님이 그 당시 2대1 데이트 때 되게 예의 없게 대답도 건성으로 했었고 막 이랬었는데 어떻게 영수님이 더 좋다고 생각하시는 거지 나는 이해가 안 간다라고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제가 진짜 이제 입이 아파. 여자들이 하는 말을 그러니까 믿을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 매너 있게 스윗하게 대답하고 이러는 거는 대세에 큰 영향이 아니야. 뭐 편지를 열심히 쓰고 아침에 토스트를 해서 갖다 주고, 이거는 이미 호감을 여자한테 느끼게 한 상대가 해줬을 때 여자가 좋아하는 거란 말이야. 여자들이 이제 이상형을 얘기할 때 항상 그런다고 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어떤 남자를 이미 그려놔. 그래서 그 남자가 나한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지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자들은. 근데 그거를 여자들은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왜곡해서 말해. 사람들한테 나는 이렇게 해주는 남자가 좋아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이, 연애 못하는 남자들이 그런 여자들의 조언을 들어가지고 연애가 망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나는 이런 남자가 좋아라고 할 때 그 이런 남자는요,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좋아라는 게 사실은 맞는 표현이란 말이야. 그래서 광수님이 지금 여자들이 얘기하는 전형적인 잘못된 답변에 지금 넘어가가지고 거기에 빠져버린 건데, 거의 모든 남자들이 하는 실수기는 해요. 여자들이 분명히 나한테 잘해주는 남자가 좋다고 했고, 매일매일 집까지 발해주는 남자가 좋다고 해가지고 내가 맨날 집까지 발해가지고, 연락 잘 되는 남자가 좋다고 해가지고 내가 맨날 카톡 10초 내로 답장하고 이랬는데, 대체 왜 저런 카톡 답장도 늦게 하고 저런 새끼가 왜 나보다 좋다는 거지? 라면서 이제 정신이 분열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자들이 카톡 답장이 빨랐으면 좋겠는 거는 내가 이미 좋아하고 있는 남자한테 카톡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집까지 맨날 발해다 주면 좋겠다는 것도
그래가지고 집까지 맨날 바래다 주면은 내가 이 남자한테 사랑에 빠지게 될 것 같다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사랑하는 남자가 집까지 데려다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광수님은 지금 그 맥락을 아예 읽지를 못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옥수님이 말한 이상형의 조건에는 내가 더 부합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영수님한테 그러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왜냐면 옥수님도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대화는 정상적으로 끝이 날 수가 없어. 둘 다 서로 만족할 수 있을 만한 대화가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옥수님이 듣다가 자상함이 중요하긴 한 건 맞는데요, 그거 하나만 보는 건 또 아니니까요 라면서 애둘러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광수님은 슈퍼데이트권을 만약에 옥수님이 딴다면은 자기한테 써줬으면 좋겠으니까 그 슈퍼데이트권을 영수한테 쓰지 말라는 식으로 지금 회유를 하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근데 영수님이랑 대화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러면은 굳이 나가지 않더라도 충분하지 않나요? 라고 하니까 옥수님은 죽었다 깨나도 광수랑 데이트를 나가기는 싫어. 그래가지고 근데 또 1대1로 나가서 알아보는 거는 또 차이가 있으니까요 하면서 거의 무표정으로 어느 순간부터 웃지 않고 무표정으로 대화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광수님이 또 집요하게, 광수님이 이제 설득을 하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는 또 영수님이 그렇게 좋아요 하면서 이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옥수님은 끝까지 영수님이 좋은 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좋은 건 아니고 알아보질 못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라고 하면서,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슈퍼데이트 영수한테 쓰지 말고 나한테 써 라는 식의 회유가 실패로 끝이 나고, 광수님은 자기가 그 열심히 썼던 편지와 마이쮸를 옥수님한테 전달해주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광수님이 1대1 인터뷰에서 자기의 편지 내용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자기가 조금 조급하게 그 옥수님한테 좀 밀어붙인 것 같아가지고 조금 그 부분은 죄송하긴 한데, 편지에다가는 이런 말씀을 쓰셨다고 해요. 나의 마음을 알아줘라, 그리고 좀 빠르게 결정 좀 해줘라 라는 식으로 또 하남자 같은 말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광수도 그렇고 영호도 그렇고 지금 빠르게 결정해달라고 지금 아주 난리가 났네요. 그래서 옥수님이 이제 방으로 들어가서 구석탱이에서 이제 남들한테 들킬까 몰래 편지를 읽고 계시는데요. 편지 내용을 잠깐 보면은 밖에서 현실적인 일들도 다시 이야기해보아야 할 수는 있지만 적어도 이곳에서는 단순히 더 알아보고 싶은 사이로 끝내지 않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사이로 같이 나가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 슈퍼데이트권도 딸 거고 어떻게든 옥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힘낼게요. 옥수님도 혼란스러운 마음이겠지만 조금만 더 저에 대해 생각을 크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부탁이에요. 진짜 눈물이 나서 못 읽겠다 진짜로. 이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밖에서도 저는 항상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할 거고 옥수님에게 다정하고 차분하고 재밌는 사람일 거예요. 이대로 작은 시간 때문에 옥수님과 제 사이가 이도저도 아닌 상태로 끝나기는 너무 아쉬워요. 비록 불명확한 부분이 있더라도 저를 조금만 더 믿고 과감히 마음을 주세요. 이곳에서 옥수님을 알게 되어 행복합니다 라고 편지를 썼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 주 방송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서 다음 주 슈퍼데이트권 쟁탈전 이제 예고편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정리를 해보면은 옥수님은 이번 주에도 욕을 많이 드시기는 하겠네요. 근데 상철님한테 그 어장치는 장면은 이번 주에는 안 나와가지고 뭐 그렇게까지 막 욕을 많이 먹을 것 같지는 않네요. 그러니까 광수님이 문제가 뭐냐면은 약간 그게 있어. 광수님이 전형적인 보통 전문직들이 이런 착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어떤 부분에서 생기냐면요, 제가 지난 리뷰 때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전문직들은 잘생겼다는 말을 상당히 많이 들어요. 좀 못생겼어도 잘생겼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광수님은 살면서 잘생겼다는 말을 진짜 많이 들었을 거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도 드렸던 적이 있어요. 막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막 이런 데를 가보면요, 남자들이 그냥 평균의 외모만 된 상태로 거기에 입학을 하면은 바로 그냥 과에서 여자들 다 후리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 머리와 외모가 반비례한다 이거는 아니고요. 확실히 외모가 조금 이렇게 뛰어나면 학창 시절부터 공부에 집중하기가 조금 힘든 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학창 시절에 남자들 같은 경우 이제 성욕이 폭발을 하잖아요. 진짜 막 미쳐버려 진짜로. 남자들은 내가 뭔 말하는지 알까? 여자들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으로 성욕이 폭발을 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그래서 차은우 같은 사람들이 너무 대단한 거야. 그런 폭발을 할 때 그 모든 유혹들이 엄청나게 많았을 거 아니야. 보통의 남자들은 학창 시절에 연애를 못해요. 그냥 못해서 안 하는 거지. 근데 대부분의 연애할 능력이 되는 남자들은 학창 시절에 연애를 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공부를 빡세게 하기가 힘들어. 그래가지고 진짜 공부 잘했던 사람들을 보면은 보통은 이제 외모가 많이 떨어져 있단 말이야. 그래서
당연히 계속 말하지만 예외 케이스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자도 마찬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남자뿐만이 아니라 여자들도요. 제가 남자들한테 남자들 번따러 리서평 어디 나가야 돼요 하면은 네가 결혼할 상대 찾을 거면은 명문대 앞에 가가지고 번따를 하고 정말로 얼굴을 하나 원툴로 볼 거면은 전문대 앞에 가가지고 번따를 하라고 그러잖아요. 여자들도 사실은 마찬가지란 말이야. 이게 여자애들도 얼굴이 예쁘고 이러면은요, 학창 시절부터 학교에서 제일 잘 나가는 일진 오빠한테 막 고백받고, 일진 오빠들이 그 당시에 막 존나 간지도 나고 잘생기고 막 이러잖아. 키도 크고. 그럼 그런 오빠들이 사귀자고 할 때 안 사귈 여자가 사실은 흔치가 않거든요. 왜냐면 그 당시 그 나이 때는 학교에서의 그런 권력 같은 것들이 엄청난 그 매력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여자든 남자든 이제 외모가 뛰어나면은 어떤 그 공부 같은 데에 전념하기가 힘들단 말이야. 학생의 본분을 지키기가 힘들어. 그래가지고 뭐 한의사, 의사 막 이런 정도급의 공부를 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 중에서는 광수님이 잘생기기에 맞습니다. 냉정하게. 근데 정말 한의사 타이틀을 버리고 일반적인 남자들과 비주얼을 대놓으면은 사실상 광수님은 여자들 기준에서는 그냥 게이 친구랑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남자로 전혀 느껴지지가 않고. 당연히 광수님을 같은 의사들 사이에 껴놓으면은 고만고만한 의사들 보통 키 작고 못생기고 대머리 까진 그런 의사들 사이에 두면은 광수님이 당연히 돋보이겠지만, 그리고 그런 인생을 살아왔겠죠. 보통의 사람들은 끼리끼리 놀다 보니까. 광수님이 친구들이랑 있으면은 같은 한의사 친구들 동기들 사이에서는 거의 그 제일 잘생겼을 확률이 높아. 그래가지고 이런 광수님 같은 사람들이 착각 속에서 산단 말이야. 맨날 어딜 가든지 아 광수 쟤는 근데 키도 크고 얼굴은 잘생겼잖아. 왜냐면은 고만고만한 친구들 사이에서는 항상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살 테니까. 근데 일반적인 남자 사이에 꼈을 때는 본인의 그런 점들이 하나도 부각이 못 되는데 그 부분을 광수님이 인지를 아예 못하고 계시는 거라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광수님의 뼈를 또 너무 많이 때리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죄송하기는 한데, 근데 저는 광수님처럼 이렇게 뒤에서 남자끼리 욕하는 거를 저는 너무 싫어해가지고 그냥 솔직히 좋은 얘기가 나오기가 힘들어. 석박사 여초에 있는데 인정합니다. 이번 주는 근데 확실히 그 영철의 재발견이 확실히 크긴 하다. 저는 이제 본 거를 못 봤다는 식으로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인스타그램에서 제가 이번 주에 리뷰하기 전에 봤던 게 정숙님이랑 영철님이 지금 이번 기수 결혼 커플로 유력하다라는 걸 한번 봤었고요. 그리고 영철님의 그 명품, 자기는 이제 루이비통 그런 거를 다 하고 다녔던 그 과거 사진이 파묘가 돼가지고 지금 욕먹고 있는 것까지도 보고 이랬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번 주는 확실히 랜덤 데이트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확실히 여기 나는 솔로에 앞으로 나가게 되실 분들이 제 방송을 얼마나 보실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랜덤 데이트를 나가면은 아무리 나랑 여태까지 접점이 없던 사람이어도요 그 데이트에 집중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이번 주 보면은 영철님이랑 정숙님 빼고는 다들 그냥 의미가 없이 시간만 버렸잖아요. 사실상 일단 나갔으면은 여기 다 그냥 솔로 나라에서 솔로들끼리 만나가지고 다 사람들 알아보러 나온 건데, 그래도 이 사람의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거를 1대1로 알아볼 수 있는 기회인데 왜 그 기회를 뭐 누구누구랑 잘 돼가고 계시죠? 이제 나를 아예 배제를 해놓냐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랜덤 데이트를 데이트라는 취지에 맞게 활용을 한 영철님과 정숙님만이 정말 행운을 잡을 수 있게 되셨고요. 정숙님도 진짜로 만약에 다른 여자들처럼 영철님이랑 영숙님이 잘 돼가고 있는 거는 어느 정도 알고 있잖아요. 영철님이 그날 아침만 해도 영숙님한테 미안해가지고 막 밥도 갖다 주고 아침밥도 갖다 주고 이거를 정숙님이 다 봤단 말이야. 맞잖아요. 그러면은 정숙님도 영철님이랑 데이트를 나가면서 제가 영숙님이랑 좀 밀어드릴까요? 영숙님의 마음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도와드릴게요 했으면은 모든 게 다 말짱 꽝이었단 말이야. 근데 영철님과 정숙님은 둘이 나가게 되는 순간 다른 사람들은 다 배제를 해놓고 우리 세상에 우리 둘밖에 없다는 느낌으로 서로에 대해서만 대화를 나눴다는 거지. 근데 그 부분이 정말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철님 다음에 바로 영신님, 영호님이 나와가지고 더 비교가 됐었잖아. 여기는 영철, 정숙은 데이트를 할 때 여태까지 뭐 데이트한 것 중에 뭐가 제일 좋았어? 이딴 소리는 하지도 않았고 뭐 나는 몇 순이에요? 이딴 얘기 전혀 하지도 않았는데 이 데이트가 끝나자마자 바로 영식님이 나왔었나 해가지고 뭐 몇 명 있어요 지금 마음속에? 몇 명이 있으면 뭐 어쩔할 건데 아니 2명밖에 없다고 해도 그 2명이 내가 아니라고 해도 내가 스스로 자신이 있고 하면은 내가 끼어 들어가지고 3명을 만들고 그 3명 중에서 내가 1명이 되겠다라는 그런 배포가 있어야 되는데 남자들이 진짜 멋대가리가 너무 없기는 해요.
리섭님, 이용진, 양세찬 같은 평범해 보이지만 개그맨들 중에서도 개그우먼이나 다른 여자 연예인들에게 인기가 많은 사람들은 사회적 지능뿐 아니라 뭔가 더 이유가 있을 텐데 혹시 어떤 매력들이 있는 걸까요? 일단 이용진님은 평범해 보이는 게 그냥 본인이 멋있는 척을 안 해서 그렇지, 이용진님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국 남성 상위 5% 수준에 드는 존잘남이라고 봐야 돼요. 이제 그분이 막 그 상위 0.1% 배우들이랑 같은 화면에 잡히고 이래가지고 그 사람이 평범해 보이는 거지, 이용진님도 실제로 보면은, 저는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얼굴도 굉장히 조그맣고 굉장히 잘생겼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용진님한테 평범하다고 하는 거는 조금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이 다 무슨 뭐 인스타그램 같은데 다 사람들 보정 떡칠하고 남자들도 보정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TV에서 막 그 연예인들 유튜브에서 막 잘생긴 남자들만 보고 이러다 보니까 눈이 너무 높아져 있는데, 이용진님한테 평범하다 그러는 건 좀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근데 양세찬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남자 연예인들이라든지 개그맨 이런 사람들이 어떤 매력이 있냐면, 이것도 제가 그 연예 강의에서 다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일단 그 사람들은 기가 엄청 세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뭐 요즘도 그 얘기를 이제 믿는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이고, 그게 뭐 저는 이제 사주팔자를 안 믿으니까, 뭐 안 믿는데, 어쨌든 간에 사주팔자가 연예인 사주랑 무당 사주가 완전히 똑같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무당들 같은 사람 보면 기가 엄청나게 세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기가 많고 막 여자 잘 만나고 이런 남자들은요, 기가 엄청 세요. 이게 방송에서도 막 맨날 웃긴 분장하고 웃긴다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만났을 때도 개그맨들이 막 웃어 보이고 이러지가 않아요. 오히려 포스가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개그맨들 중에서도 정말로 연애를 잘 못하고 이런 남자들은 못생겨서 못하는 게 아니라 기가 약해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양세찬님이랑 양세형님이 형제 사이잖아요. 근데 양세형님은 키가 그렇게 작은데도 불구하고 자기네 그 어릴 적에 자기 동네에서 싸움으로 굉장히 유명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남자들은 보면은 기본적으로 기가 엄청나게 세거든요. 그리고 양세찬님도 그 핏줄을 이어받았으면은 실제로 보면은 막 그렇게 사람이 만만해 보이고 이러지가 않을 거예요. 근데 연애를 못하는 남자들은 뭐냐면, 이번 기수 광수님 같은 경우에도 직업도 그렇게 좋고 막 그런데 여자가 볼 때 만만해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연애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만해 보이지 않는다는 게 여자 앞에서 센 척하고 막 가오 잡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기가 있어요. 리성님 말씀대로 대부분의 남자들은 연하를 선호하는데 연상을 선호하는 것 자체가 정상 남자가 아닌 경우라서 저기 남자들이 이상한 건가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 리뷰 때. 그러니까 여자들이 돈 많은 남자 좋아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여자들이 키 큰 남자 좋아하는 것도 당연한 거고. 근데 갑자기 어떤 여자가 자기는 뭐 남자 돈이 중요하지 않대. 물론 근데 그거는 이제 다른 게 돈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이기는 하겠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아예 틀린 말은 아닌데, 남자 직업도 상관없고 갑자기 외모도 상관없고 키도 상관없대. 그 여자가 오히려 조금 쎄한 여자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아니, 말이 안 되잖아. 남자가 가슴 작은 여자가 좋대.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슴 작은 여자 더 좋을 수는 있죠. 그러니까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막 어느 정도 이제 크기에 있어서 되게 이제 어떤 그 취향까지는 있을 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대부분 B컵 이상을 원하잖아요. 원하는 거는 당연히 일반적인 한국 여성분들은 그 B컵 이하라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한국 남성들은 180이 안 되는데 180 이상을 원하듯이 남자도 그런단 말이야. 근데 어딜 나와가지고 자기는 그렇지가 않다면서 이제 어필을 해버리면은 되게 조금 이상하다는 거죠. 이상한 쎄함이 든다는 거지. 당연한 거를 당연하지 않게 얘기를 하니까. 이성님, 연애 강의 고액 같은데 구매 후 앞으로 남은 인생에 새겨야 할 정신머리 정답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평소 영상에 연애 강의 내용이 나오면 아쉬워요. 아니 근데 뭐 그렇게 딥하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제가 연애 얘기를 아예 안 하면서 연애 강의를 팔 수는 없잖아요. 저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연애 강의에서 하는 얘기랑 유튜브에서 하는 얘기가 아예 달라지는 것도 웃기잖아요. 이상하잖아. 그래서 그 정도는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 주 나는 솔로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